기본 이제 시작 질문 하나 먼저 던지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하면은 딱 떠오르는 주장. 램파드죠. 그런가? 램 주장, 람 주장. 저는 프리미어리그를 상징하는 주장 손흥민이 있습니다. 오래잖아. 며칠쯤 아, 뭐 한 달 됐는데. 인정합니다. 예, 네. 인정합니다. 예. 나 같은 놈 있으면 바로 나오지. 아, 형 같은 놈은 안 아, 되지. 저 새끼 저거 씨 반다이크 저거 주장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아니 그러면 형은 이미 다른 곳에서 주장을 그러면은 애들이 못하겠지. 따라오질 않아요. 스털링은 안 어울리지. 약간 남일에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아. 아. 주장님, 제가 오늘 첼시 선수 어리잖아. 왜 불렀어? 뭐, 티라노사우루스예요? 왜 불렀어? 야, 그래도 잘 어울린다. (2023년 9월 22일) 수요일자 히든풋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청입니다. 네, 오늘 4명이서 들어가 보겠고요. 축구 이야기 할 얘기 많으니까요. 일단 오늘 새벽에 있었던 경기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뭐 아시안게임 얘기도 할 거고 네. 또 ACL 얘기도 할 건데 챔스 이야기, 우리 황인범 선수가 지베지대에서 데뷔를 했습니다. 일단 리그 경기에서는 교체로 이미 후반전에 출전을 해가지고 데뷔는 한 상태인데 네. 사실 이 선수가 지베즈다 역대 최고 이적료입니다. 그만큼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챔스도 이거 선발로 나설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나왔고 상대가 뭐 맨시티다 보니까 스탯을 보면은 되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맨시티 상대로 보여줬던 뭔가 탈압박, 수비할 때 뭐 활동량 이런 거 보면 황인범은 이 A매치 2경기에서 폼 좀 끌어올리더니 리그 가서도 바로 적응하는구나 이 느낌이 들 정도로 잘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강인 선수도 잠깐 나왔었고. 네, 이강인 선수는 이제 부상 복귀했죠. 리그 경기 때는 이제 명단 제외였고 이번에는 이제 챔피언스리그 교체로 한 15분 정도 소화를 했는데 무난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는 아시안 게임 또 합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부상이 없다는 거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복귀전이지 않았나. 엠리캠도 끝나고서 거의 완벽했다 나에게는 그렇게 얘기했고 황인범 선수는 오늘 생일입니다. 진짜. 근데 그 이강인 선수 잠깐 나왔는데도 잘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시안 게임 대표팀에 와서도 좋은 활약을 해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뭐 황인범 선수는 이제 지베즈다의 이제 에이스가 되겠구나라는 걸 충분히 느낄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역시 맨시티는 강한 네. 챔스였었고. 그 경기 보면요. 진짜 좀 신기하더라고. 우리가 국내 선수 어떤 팀에 딱 들어가서 경기 보면 그 선수 플레이만 보잖아요. 온더볼이나 오프더볼이나. 집에서다가 공을 몇 번 뺐잖아요. 그러면은 전방으로 올라갈 때 제일 먼저 찾는 게 황인범이에요. 네, 황인범이 기가 막히게 와서 리턴 해주고 시야 확보되어 있는 선수한테 패스 주고 거기서 이제 좋은 패스들이 나가고 실제로 이제 선취골이 기점이 됐었던 게 황인범이기도 했었고 그 수비수가 걷어냈어요. 되게 슈팅을 몸으로 빵 막았어요. 그러고서 이제 아파서 쓰러 앉아 있는데 황인범 선수가 9월 5일에 오피셜 떴으니까 합류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갔는데 막 잘하고 있다고 이거 보는데 와 황인범 왜 이렇게 적응 잘해? 그 느낌 들더라고. 이적료 때문일 수도 있어요. 본인 어쨌든 가는 순간 애들이 바라보는 눈빛이 그렇지. 저 이적료 저 정도 되면 되게 잘하겠네. 그러니까 그 생각보다 선수들이 잘 모릅니다. 다른 리그 선수들을 그렇지, 몰라. 거의 몰라요. 사실 누군지도 잘 몰라. 뭐 있는 것 같아 이 정도 느낌이고 실제로 피엘 선수한테 라리가 물어보면 얼굴도 잘 못 맞춰. 아구에로가 그 개인 방송할 때 다 틀리잖아. 얼굴 맞히게 하면 생각보다 당연히 알 것 같은데 네. 모르잖아. 근데 이종료 세면 관심을 갖는다고. 쟤 좀 잘하는 것 같은데? 한국 좀 잘하는 애인가? 이래가지고 연습해보면 알잖아. 거기서 이제 못하면 솔직히 외국 애들이 바로 무시하거든요. 국내도 그런 게 있겠지만 외국은 좀 더 심한 것 같긴 해요. 못하면 좀 취급 안 해줘요. 근데 와서 황인범이 분명히 나는 훈련에서 증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황인범 선수가 이제 입단 인터뷰에서도 영어로 굉장히 차분하게 인터뷰를 잘하더라고. 그래서 와, 말 되게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황인범 선수가 이제 여기저기 이제 경험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좀 빠르게 적응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네. 환희가 얘기한 것처럼 진짜 선수들 다른 선수들 몰라요. 몰라. 관심 없어. 근데 꼭 한두 명씩 변태같이 다 알아? 아는 애들이 있어. 약간 호사가구나. 걔 축구 호사가. 몇 번 걔 누구지? 걔 막 이주원이지? 걔 옛날에 풀패스다가 센터백으로 바꿨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러면서 그런 선수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자기 팀 빼고는 별로 관심이 없어. 맞아. K리그도 보는 애들은 보고
딴 리그나 K리그 정말 그냥 내 경기에만 집중한 선수들도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성향에 따라 다르고 우리도 반에서 항상 호사가 한 명 있잖아. 야 3반 주원이 맞아. 그때 진짜 그런 게 무조건 있어. 친구 중에서도 있어요. 근데 걔한테 물어보면은 얘가 무슨 보험을 하는지 뭐 핸드폰 영업을 하는지 다 알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건 걔 걔들이 결혼했더라 막 정보가 이런 많잖아. 거. 그치. 그래서 틀릴 확률도 있어. 걔들이 정확하진 않아. 80% 정도밖에 몰라. 그런 애들 특징이. 왜냐면 관심만 많아서 이것저것 듣다 짬뽕하거든. 그런 사람들 회사에도 다 보면 난 있어. 신기해. 와, 진짜 힘들지도 않나? 저렇게 말하고 다니면? 그게 활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후사가들은 정보를 듣고 전해주면서 자기의 명예가 올라가는 게 그것이 활력입니다. 근데 이 축구 업계에서도 저도 이제 뭐 청영 기자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안 하고 있지만 그런 호사가들이 있어요. 사실 기사의 한 소스의 80%는 말하기 싫은 성향의 사람은 절대 말 한마디도 안 해. 근데 꼭 호사가들이 이거를 야 자기랑 아무 상관없는데 야 누구 이적한대 들었어? 하는데 이제 기자들도 판단하죠. 이 사람의 신뢰도를. 근데 이 사람의 신뢰도가 별로 안 높아. 근데 그걸 무조건 받아서 써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오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호사가들은 진짜인지 아닌지는 안 중요해. 그 순간에 재미가 중요한 그 재미가 거구나, 중요한 이슈. 거죠. 이슈가. 유촌 약간 호사가 느낌인데 어떻게 볼 때 어떤가요? 아예 호사가 아니에요. 그게 좀 까다롭게 걸러듣는 편이죠. 야 그럴 리 없어.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편이죠. 근데 류청은 환희 얘기했을 때 약간 호사가 느낌으로 설명을 하는 것 같던데. 김하는 호사가는 아니고 호사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몇 사람이 있으면 5명이면 3사람 맞을 겁니다. 그치? 우리가 생각하는 호사가들이 있어요. 예. 김하는 호사가가 아니고. 김하는 호사가 아닙니다. 저는 의심병 환자. 아 저게 말이 돼? 아닐걸? 이런 거. 그치? 우리가 딱 그런 보도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도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는지는 알아. 아 이거 누구 얘기 들었다. 그런 게 나오는데 그치. 그런 사람들이 호사가죠. 정확한 것만 얘기해주는 사람들은 호사가가 아니에요. 그치, 아니지. 많이 아는 사람이지.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사실 다 몰라도 아는 것처럼 얘기해. 근데 김하는 웃음 호소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도 있는데. 아 웃음을 호소한다. 네. 요즘 폼 좋잖아요. 예. 웃음을 굉장히 좀 호소하면서. 근데 사실 호소했을 때 상대방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잘 받아줘요. 김한 폼 좋다, 재밌다 이런 얘기 하고 네, 있는데. 조금 이제 슬슬 부담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 대한 기대치를 예. 이제 확 낮춰주세요. 사실 기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아 네. 그런 건가? 네. 월클병 걸린 게 아니라 야 이게 댓글에 있잖아요. 막 오늘은 재밌을까? 이런 이제 먼저 댓글 다시는 분들 좀 아니 부담되더라고. 히프 댓글 보면 김환 때문에 본다. 이게 배댓 그 확률도 굉장히 높고 환희 형의 그 얘기도 있었다. 뭐 퀴즈쇼 이런 데서도 김환 예전엔 이스타랑 좀 어색한 그 모먼트가 있었는데 이제는 편해진 것 같다. 히프시 그게 매개가 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채팅창에도 올라오잖아요. 김환 때문에 봄 이게 많이 올라온다니까. 아 주원 형 때문에 보세요. 난 안 돼. 난 몰락할 거야 언젠가. 아니 너는 몰락을 안 한다니까? 이미 아니 정말 그래 몰락을 진짜 안 해. 몰락은 내가 이제 주원이처럼 높아서 이렇게 되는 거지. 아 몰락할 게 없구나. 미안. 네. 죄송합니다. 말 잘못했다. 실수. 자, 챔피언스리그 얘기를 해봤고, 뭐 챔피언스리그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을 드리면 바이에른 맨유 경기가 있습니다. 이게 빅 경기죠. 아스날 에이트호븐 경기가 있는데 바이에른 맨유 경기 아스날 에이트호븐을 하나? 오늘 라이브로 내가 뭐였지? 오늘 라이브가 김민재 경기였죠. 예. 바이에른 네, 바이에른 맨유. 예. 바이에른 맨유를 제가 또 오늘 새벽에 중계를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재밌겠다. 네. 뭔가 맨유 갈 뻔한 김민재와 은행 간 김민재인데 근데 김민재 맨유 갈 뻔한 거 맞아요? 뭐 거의 많이 꽤. 왜냐하면 올해죠. 아직 올해 다 안 갔으니까. 예. 올해 이제 지난 겨울부터 그렇게 들렸거든요. 김민재 맨유 간다. 근데 맨유 갈 수도 있다가 아니고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그리고 누가 얘기했는데 100%라 그랬어. 그 호사 갈 수도 있다가가 아니었어. 그냥 100%라 그랬어. 그 호사가 느낌이 아니야. 그 사람은 진짜 호사가도 아니었어. 저는 거기에다 플러스로 이제 호사가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중에서 호사가 누구 있나 싶었는데 손변이 꽤 호사가 스타일이야. 손변이 주책남 시작하기 전에 오더니 야 김민재 맨유 간대. 야 김민재 맨유 간대. 그거 웃기려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다 그랬어요. 우리가 야 선배 그 사건 무죄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그래서 환영이 그때도 아니 뭐 축구 좀 알아요. 그러니까 가. 그래서 야, 손변이 요 정도면 믿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도 맨유 가는 줄 알고 있었어. 여기저기 어떤 소식통에 의하면 뭐 맨유 거의 100% 간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가는구나라고 했는데 미넨을 갔고 어쨌든 미넨에서 빠른 적응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이제 맨유와 뮌헨의 경기가 있습니다. 그 경기 저희 이스타 TV에서 보실 수 있고요. 자, 대표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독일 대표팀 얘기부터 해볼게요. 나겔스만이 부임합니까? 거의 지금 오피셜 안 떴죠? 지금 또 이렇게 오피셜 안 방송하다가 떠버릴 수도 있으니까 거의 완성이 됐고 지금 뮌헨이랑 2026년까지 계약 기간이고 이제 그 주급이 있겠죠? 월급이 있을 수 있고 그 월급을 계속 받거든요. 다른 직업을 찾을 때까지. 근데 조항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주면서 이제 이거를 계약을 해지하고 DFB랑 계약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좀 복잡할 수 있어요. 왜냐면 DFB가 뮌헨보다 더 많이 주기는 쉽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겔스만이 결국 연봉을 깎고 독일 대표팀 감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단기야. 유로 2024까지만 할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나도 나겔스만이면 그렇게 할 것 같아. 왜냐면 그 뒤에 내가 레알에 갈 수도 있고 더 좋은 팀에 갈 수도 있는데 굳이 독일 대표팀이랑 뭐 다음 월드컵까지 3년을 맺을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그렇지. 유로까지 일단 보고 뭐 거기서 마음에 들거나 좀 맞는 것 같으면 계속 하는 거고 또 아니면 클럽 찾아가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계약을 할 것 같고 뭐 뮌헨 입장에서도 빨리 이제 새 직업을 찾아서 계약 털고 어쨌든 그거를 어떻게 지급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잘 정리하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겔스만이 이제 독일 대표팀에 부임을 하고 또 우리나라 대표팀인 또 다른 독일인은 스만 씨. 네, 우리 스만이 형은 다시 나겔스만, 클린스만. 다시 비행기를 탔습니다. 예. 네. 말리지 겁나 쌓이겠어. 아니 네, 어디 왔다 갔다 진짜 바쁘긴 바쁜가 봐. 아니 지금 5일 있었던 거잖아요. 5일 6일 정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네. 있었죠. 왜 온 거야 여기? 오라 그래서 왔대잖아요. 오라 그래서 와서 이렇게 환대받고 싶어가지고. 근데 오라 그래서 왔는데 그거 치고는 너무 짧게 있지 않았어? 우리가 가라고 하진 않았거든요. 분명히. 오라고 했으니까 들어왔네. 그럼 가는 건 내 맘대로 가도 되는 거야? 아니까? 가는 것까지 정해주진 그래서 않았을 거 들어오는 아니야. 기자회견에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했어요. 10월 A매치까지. 아니 이렇게 바쁜 사람이 무슨 우리나라 대표팀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이게 있어. 지금 출국이 미국으로 된 거죠? 미국으로 근데 갔어요. 그것도 야, 유럽으로 가면 나는 어느 정도 그래 뭐 유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지라고 하는데 미국은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고 미국에 뛰는 선수도 없는 상황인데 일단 유니폼을 못 줬습니다. 아들한테. 제가 봤을 때. 그 택배 DHL로 보내면 되잖아. DHL 비싸잖아요. 네. 내가 직접 전달하면 되는데. RMG 유니폼. 아니 지금 클리스만 집을 협회에서 구해줬다고 하는데 그 집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비어 있죠. 아깝다. 우리 거기 가서 방송했으면 진짜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크리스마 감독님 안 계실 때 저희 스튜디오를 쓰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어쨌든 내가 볼 때 미국에서 뭔가 할 일이 있겠지. 개인 일도 해야 되고 겸사겸사. 그냥 저는 좀 그 포기했습니다.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 것도 싫고 그래서 지겹다. 그냥 뭐 지겨운 거보단 그냥 뭐 잘해라. 대표팀 성적만 잘 내면 된다. 그냥 그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대표팀만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 왔다 갔다 거리는 것 때문에 신경 쓰이면 맞아. 이게 다른 얘기를 못해. 다른 얘기를 못 해. 우리 선수들 응원하고. 그리고 MLS에 맞아요. 정상빈 선수 있긴 해요. 네. 근데 엄청 멀 걸 LA에서 미네소타는 엄청 멀 겁니다. 그 뭐지? 부라고 해야 돼? 그게 반대에 있죠? 네, 예. 완전 반대예요. 예. 미네소타 엄청 추운 곳이고 네. LA 따뜻한 곳에 살고 계십니다. 아니 뭐 자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자기 일만 잘하면 되지. 일단 사우디 이겼으니까. 어쨌든 독일 스만은 지금 부임하기 직전이고 독일 스만. 우리 스만은 한국 지금 스만은 한국 스만은 미국 한국에 스만 없- 갔어요. 아 그러네 둘 다 스만이네 그러고 네, 보니까. 스만이 형들. 네. 형은 아니지 나겠으면 동생이지. 아무튼 크리스만이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뭐 그냥 대표팀 감독이니까 얘기한 거예요. 예, 그냥 그 갔다가 또 다시 언제 오겠죠? 네, 맞춰서 이제 뭐 대표팀 경기 있으니까 경기 있으니까. 네, 경기 있으니까 맞춰서 근데 또 유럽으로 간다고 오지 했어요. 않을까. 또 유럽파 점검한다고. 그래. 이유는 그겁니다. 네. 네. 잘 점검하시겠죠. 그래서 뭐 다음에 평가전에 또 좋은 모습 보이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칩 닦은 건가요? 아니 그냥. 네. 근데 축구협회 직원들 정말 힘들 것 같아요. 힘들지. 왜 갔냐고 물어보면 사실 할 말도 없잖아. 네. 모를 거야. 근데 나겔스만이 내가 가서 미국 가서 이걸 나겔스만 하겠다고- 아닙니다. 아, 클린스만. 클린스만 죄송합니다. 독일스만 아니면 나겔스만 왔으면 좋겠다. 클린스만이 그래. 독일 대표팀 감독하고. 바꿔서 돌아오고. 그래. 나겔스만 왔으면. 야, 씨. 근데 클린스만이 가서 나 미국 가서 이거 할 거라고 보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감독인데. 안 하죠. 네, 그래서 뭐 잘 몰라서 오히려 지금 응대하기 되게 힘들 거고 뭐 기자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홍보팀에. 홍보팀도 사실 할 말이 없어서 되게 어렵지 않을까. 제가 알기로 그 기자 선배가 홍보팀 홍보실장이 됐죠. 홍보실장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네. 저 기자할 때 선배분이. 맞습니다. 근데 진짜 들어오자마자 사실 약간 똥밟은 거거든요 홍보팀 입장에서는. 아 맞잖아. 아니 그치. 벤투처럼 아무 일도 안 일어. 벤투는 물론 이제 경기력 논란 약간 있었지만 벤투의 개인적인 거는 물어볼 일이 없잖아 우리가. 벤투 어디 있어 이런 거 물어볼 일 없는데. 그 어디서 쇼핑해요 이런 거 물어볼 일 그치? 없잖아. 아 거기 그 무슨 시티죠? YCT. YCT 항상 계셨다며. 근데 그
자꾸 나겔스만 클린스만은 뭐 헷갈려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나겔스만이 왔으면 좋겠는 거야. 클린스만은 이게 뭐 너무 홍보팀들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공항에 가면 가장 잘 볼 수 있습니다. 어렵죠. 공항에 가면 잘 볼 수 근데 있습니다. 이거- 여러 힘들게 하네. 그냥 아는 데만 얘기해 주세요. 클린스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고 하는 거 있잖아. 그럼 컨트롤을 하면 5일 만에 나간다 그러면 다시 한번 클린스만이나 그 협회가 또 욕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클린스만을 컨트롤해야 되는 부서는 어디예요? 전력강화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국가대표팀 전력강화위원회가 아, 있고 근데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해주세요. 예, 그냥 뭐 아는 아니, 그거 대로. 맞아요. 네, 전력강화위원회가 네, 네, 있고 네. 밀러 위원장이 있잖아요. 밀러요. 네, 그 미하일 네, 밀러, 네, 마이클리라고 불러달라고 했죠. 네, 네. 그분이 통제를 해야죠. 사실상. 왜냐하면 그분하고 그분의 업무가 클린스만을 돕는 거기 때문에 네. 협회도 뭐 회장이나 부회장이 가서 직접 클린스만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한테 얘기를 해서 클린스만한테 전달을 할 건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홍보팀이 대외 활동은 관장하게 되고 대표팀 담당 홍보팀 직원이 있습니다. 이건 실장은 아니고 축구협회에 오래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담당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새로 오신 홍보실장이 클린스만 감독 물어보면 대표팀 담당하는 그 홍보팀 직원한테 전화를 하라고 해요. 자세하게 얘기해 줄 거다. 그러니까 밀러가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고. 사실 그렇죠. 네. 그럼 밀러 위는 누군데요? 밀러 위는 정몽규 정몽규 회장. 정명규 회장이고. 예. 그 사실 그 가운데 기술 파트의 부회장이 장혜룡 부회장이 있는데, 네, 장혜룡 부회장. 사실 장혜룡 부회장이 그 클린스만 감독을 컨트롤하는 건 아니고 어. 굳이 따지면 밀러 위원장, 정몽규 회장 이렇게 이제 줄이 서 있죠. 그럼 결국 이런 거는 우리 같은 추갈못들은 감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그리고 K리그나 이런 걸 신경을 안 쓰면 굉장히 대표팀에 좀 뭐 영향이 있고 우리나라 대표팀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좀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뮬러 그 위에 정명규 회장은 별 상관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봐도 무방하네요. 우리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상관이 만약에 대표팀에 상관이 있고 대표팀이 좀 부정적인 어. 그 상황이다라고 하면 가지마 클린스만 우리 대표팀 어떻게 할 거야라고 하는데 이게 보내고 컨트롤을 추면 파이터. 아니 컨트롤 안 하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대표팀에 영향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내는 거겠죠? 제가 클린스만 이 문제에서 가장 안타까운 거는 협회가 의견이 없습니다. 좋다 싫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변호를 하면 되고, 도움이 안 되는데 전달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일종의 좀 불만을 표시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미루어 짐작했을 때 부정일 확률이 높죠. 네. 거의. 예. 미루어 짐작했을 때 진짜 그런 거지. 컨트롤할 의지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거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는 좋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협회 그리고 뮬러 정명규 회장은 괜찮아. 뭐 사람들이 그 여론을 알 거 아니야.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여론. 근데 괜찮아. 우리 나중에 보여주면 돼. 클린스만 나가고 왔다 갔다 해도 우리 대표팀 전혀 영향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내는 걸 거 아니에요. 설마 클린스만 왔다 갔다 하는데 대표팀에 부정적인 뭐 그 상황이 되고 뭐 대표팀 관심도 안 갖고 성적 안 좋을 것 같으면 보내면 안 되잖아. 설마 그걸 알면서도 보내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번에 불렀잖아요. 처음으로. 근데 5일만 또 나갔잖아. 들어오시라. 그럼 5일만 있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지. 나는 모르죠. 네, 나는 솔직히 협회 응원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모르죠. 네. 그러니까 협회가 파이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컨트롤 안 한 거가 있지 않을까. 유청이 클린스만인 아니 것 우리가 같아. 이해하려면 그거밖에 없잖아. 나 독일 사람은 아니에요. 예. 나는 그래. 왜냐하면 보세요. 자 보세요. 미하일은 아닙니다. 당신이 뮬러고 내가 정몽규야. 근데 클린스만 감독이 있어. 네. 근데 왔다 갔다 했을 때 우리 생각.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은 대한민국 있어가지고 선수 체크하고 해야지. 유럽 왜 가? 유럽 뭐 김민재 안 뽑을 거야? 손흥민 뭐 골 3경기 연속 골 못 넣으면 안 뽑을 거야? 뭔 점검이야 점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클린스만 감독님 한국에서 다른 선수 보시고 좀 여론 안 좋습니다. 계속 왔다 갔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실한 모습 보여주세요. 감독 역할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 역할입니다. 보통 사람은 이렇게 하잖아. 왜? 대표팀에 악영향이 갈까 봐. 여론도 안 좋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5일만 나갔어. 그러면은 저렇게 왔다 갔다 해도 괜찮아. 뭐 대표팀 뭐 그런 거로 뭐 대표팀이 성적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좋았다 안 좋았다 지고 이기고 하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이브한 생각이 있으니까 보냈을 거 아니야.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우린 없잖아. 결론만 보니까 나이브한 거죠. 나이브한 거죠. 네. 근데 아까 얘기했을 때
부정적인 여론이 있다는 건 전달했을 거예요. 하지만 뒤에 그러니까 나가지 마세요는 절대 못한다고 지금 결과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저는 협회 입장에서는 뭐 계속 이렇게 똑같은 얘기 하면 안 되니까 협회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내비두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 계속 협회 불만 제시해야 되고, 뮬러 뭐하냐, 정몽근 뭐하냐 계속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 허구는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이해합시다. 우리가. 네. 어제 우리 네. 김태훈 교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 거구나. 네, 협회 입장은 뭐 협회가 얘기는 안 했지만 입장이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으로 알겠습니다. 출국 기록을 확인해 보면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그 입장이라 저는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히든 라이브 시간입니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펼쳐졌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표팀이 아니죠. 뭐 왠지 대표팀에 대한 어떤 그 느낌이 있어서 감독 나갈 수만 있네요. 네. 우리나라 팀들의 성적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울산이 이겼고 인천도 이겼고 일단은 어제는 인천이 좀 주인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변이 단체방에 이제 일본에 간 사진을 좀 올렸었고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인터넷에 막 그런 짤들이 있더라고요. 막 행진하는 짤들. 와 근데 일단 아체 원정을 그렇게 많이 간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진짜 많이 갔고 처음이니까. 예, 진짜 많이 갔고 제가 아는 친구는 당일치기로 갔어요. 아침에 출발해서 새벽 2시에 오는 저가항공이 있대요. 아 있습니다. 네. 피치예요 그게? 피치. 그래서 새벽 2시 타서 여기 4시 떨어지면 여기서 바로 출근하려고. 왜 그 연차를 못 썼대? 하루밖에 못 써. 아니 이틀 쓰면 좀 눈치 보이니까 하루만 쓰려고 어떻게든. 이게 참 술 좋아하는 사람 그게 힘들다. 그쵸. 왜냐하면 그 기분을 이제 만끽하면서 술을 먹어야 돼 그날 밤에는. 먹다가 비행기 타면 됩니다. 그러면 먹다가 되는구나. 비행기 좀 타면 아쉽잖아. 대단하다. 대단한 그러니까 결정이다. 내가 야 괜찮겠어 아침에 그 새벽에 와서 출근하는 게 말이 되니까 뭐 연차 안 쓰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라고 해서 의지로 가더라고요. 근데 가서 샤워도 제대로 못했대. 그러니까 막 그치. 땀이 났을 거 아니야. 막 응원하고 하다 보면 그냥 그 찝찝한 채로 와가지고 그래? 그냥 바로 출근해. 뭐 사우나를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못하지. 쉽지 않지. 그래서 정말 이제 열정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도 김연애도 있습니다. 혼자 어디 혼술할 때 없나 이런 거 인스타 스토리 올리고 있더라고. 일본에서? 아니 일본에 혼술할 때 많을 텐데. 어느 사람도 많죠. 외로우니까 올리는 거지. 그게 아까 그거 아니야? 나랑 같이 먹어달라고. 그러니까 나 혼술을 하는 게 아니고 나랑 술 먹을 사람이지 사실은. 그래서 막 혼자 커피 사진 올리고 막. 나 지금 계속 혼자 있는 걸 어필을 하고. 얘가 막상 갔는데 네. 존나 인천 팬들이 뭉쳐있잖아. 재밌어 보이잖아. 근데 기자라서 거기 끼일 수 없잖아. 그러니까 혼자 외로운 거야. 사람들이 알아보잖아. 그지? 그래서 계속 혼자 커피, 혼자 맥주 계속 올리니까 네, 연락해서 뭐 한마디 해줄까 하다가 김연애가 아직도 그러고 있네. 아니 김연애가 인천 이제- 팬들이랑 술 먹는 거 라이브를 했다는데?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만났네 그러면. 그래. 원래 혼자 있었어 계속. 아니 진짜 김연애가- 혼술하려고 올린 거 아니네. 김연애가 전국에 술 먹을 때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아니, 조금 외로워 보였는데 뭐 결국 만났으면 뭐 잘 된 거지. 그래. 그렇게 해서 만나서 술 마시면 되는 거지. 저도 이제 주변에 제 지인들이 이상하게 진짜 인천 팬들이 많은데 그 정도까지 아니라고 생각했다? 축구에 대한 열정이. 근데 1박 2일로 일본 그 진짜 원정 가서 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 스토리 올렸고 그리고 이제 이겼잖아요. 그리고 뭔가 다득점에 성공을 했고 막 흔히 말해서 좀 뽕이 찬 거죠. 경기 끝나고 선수들 와가지고 인사할 때까지 경기장 안 빠져나가고 그때까지 계속 영상 찍어서 올리신 분들 진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정을 가도 이게 일본 원정은 괜찮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동남아 원정인데 그 공항 근처도 아니야. 가서 몇 시간 또 버스 타고 이런 원정은 힘들지만 일본 원정은 가서 놀 곳도 있고 겸사겸사 뭐 2박 3일 휴가 보내고 와도 되고. 네. 필리핀 원정도 있잖아요. 다음에 필리핀 원정도 당일치기 가능하대요. 비행기표가. 그러니까 원래는 카약 일로일로라고 일로일로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 경기장이 작아가지고 마닐라에서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완전 도시에서 하잖아. 아침에 갔다가 또 거기 새벽 마닐라 비행기가 진짜 많거든요. 거의 도쿄처럼 많은데. 왜냐면 마닐라가 이제 허브 공항이니까. 네, 거기서 새벽에 타고 또 출근해야 돼. 또 그 계획을 짜고 있더라고. 그 다음 그래? 계획을. 네. 대단한 사람들이야 진짜. 왜냐면 충분히 이게 흔히 말해서 축구 팬들이 우리 팀에 뽕 맞는 거예요. 기분 엄청 좋고 그리고 이제 이 경기를 중계했던 게 윤영주 캐스터랑 이제 김민구 해설위원인데 에르난데스 맞았죠? 네. 그 휴 세리머니 네. 했을 때 막 와 둘이 해설 캐스터 하는 톤이 완전 그냥 한일전이야. 국가대항전이야. 네. 사실 동남아 팀이랑 하면 그런 느낌이 좀 덜 나거든요. 어제 제가 진짜 오랜만에 아침 중계를 현장에서 했잖아요. 근데 하는데 이게 텐션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좀 갑자기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경기력이 안 좋았어 울산이. 안 좋으니까 이거를 왜냐면 봐봐 바툼 상대로 골 넣었어. 막
와 골이야 이렇게 할 수 없잖아. 약간 이겨야 되는 당연히 이겨야 해야 돼. 근데 하는데 어. 약간 이겨야 되는 팀인데 경기력이 안 좋아. 그러니까 풀 파워로 하면 너무 좀 그래서 약간 이제 90% 정도로만 했는데 어쨌든 경기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울산 먼저 할게요. 제가 갔다 왔으니까 잔디가 근데 지금 상황에 할 항상 말이 없어. 8, 9월에는 항상 이래요. 8월달 근데 지나가면. 비가 많이 왔었다고 전화해 보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가 많이 와서 어쩔 수 없다고 하고 제가 지금 오늘 올라올 때도 올라오기 시작할 때쯤 비가 엄청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울산 잔디 이제 패스를 할 때 진짜 통 토동 또도동 똥똥 하면서 진짜 공이 그러니까 오히려 규칙적으로 튀면 쉬울 것 같은데 이게 완전 불규칙으로 튀니까 울산한테 그럼 기본적으로 좀 더 불리할 수 있는 왜냐면 울산이 점유도 훨씬 많이 하고 패스도 훨씬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아마 이 정도면 2배 정도 많이 할 거예요 울산이. 그러면 이걸 패스로 이렇게 만들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뭐 김영권이나 이런 선수들이 실수를 했지만 그러니까 꼭 그라운드 때문에 실수한 건 아니지만 나는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있죠. 영향이 무조건 있죠. 바운드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뻥 축구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우리 축구를 보여주는 게 맞는 건지 나는 정말 혼란스러울 정도로 울산의 경기장 상태는 너무 안 좋았고 물론 경기력도 상당히 안 좋았고 전반전에 이제 1대1로 끝이 났는데 빠툼이 준비를 잘했더라고. 아주 이렇게 5-4-1로 서가지고 좌우 윙백을 빠른 선수를 배치를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치고 올라가는데 힘이 있고 뭐 여러분들 이제는 아실 거예요. 태국의 티라실 당다라고 되게 오래된 선수 있잖아요. 그 선수가 아직도 있고 태국의 차범근. 네, 태국의 잡은 거예요. 그리고 우즈벡의 한때 톱이었던 세르기에프라는 게 투톱에 윙백은 한 명은 이제 싱가포르 선수인데 그 유튜브 하는 축구 선수 있죠. 김보용. 예, 우즈벡 용병. 예. 유튜브에서 자주 나왔던 2부 리그 치앙마이 오른쪽 백 싱가포르 선수가 1부 리그로 와서 뛰고 있는데 잘하더라고요. 네. 양쪽이 잘하더라고요. 그 선수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좀 잘했어요. 빠툼이 전반전에 무조건 잘했고 이제 후반전에 아타루가 들어오면서 공이 조금 돌기 시작하고 패스의 정확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또 김영권이 이날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았는데 김영권이 대표팀 가서 지금 한 경기도 못 뛰었잖아요. 아마 이거는 거의 처음 있는 일일 거예요. 김영권이 어느 정도 올라선 다음에 원정 갔는데 호미도 원정에도 2경기 연속 1분도 안 뛴 경기가 난 있었나 싶거든요. 그리고 이제 왼발 센터백 김영권 선수 이제 발밑도 좋고 하다 보니까 김영권은 늘 뭔가 박아두고 시작하는 네. 느낌이었었거든요. 부상이 아니면. 그리고 심지어 홍명범도 지난 주말 경기에 빼줬단 말이에요. 예. 피로감 때문에 벤치에 앉혀뒀기 때문에 나는 나와서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직도 조금 이제 여파가 있는 것 같고 솔직히 나이가 있으면 제가 이기재 선수를 주말에 만나는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졸려 죽을 것 같다고. 정신이 없다고? 왜냐면 아무래도 우리가 A매치를 계속 홈에서 하다 보니까 시즌 중에 원정 갔다 온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국제대회 이기재 아니면. 선수를 주말에 만났다고요? 수원 경기. 네, 이기재 갔다 왔죠. 수원 경기 때? 네, 그래서 물어봤지. 괜찮냐고. 아. 그러니까 와 힘드네요. 와 힘들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김영권도 내가 볼 때 아직까지도 여독이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웨일즈까지 갔다 왔으니까. 그래서 좀 컨디션은 제일 아니었는데 김기희가 나와서 되게 안정감을 찾아서 김기희, 아타루, 마틴아담 때문에 덕분에 또 3대1로 이겼고 솔직히 전반전만 보면 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벤치 멤버가 좋다 보니까 경기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네. 누구지? 빠툼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공만 잡고 잘 돌아섰으면 위험한 장면이 더 많이 나왔을 텐데 확실히 거기서 좀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네. 마틴아담은 그래도 어제 뭐 되게 경기를 관여를 많이 했다기보다는 잡히면 넣는다. 어제 어깨로 한 4명 날렸어요. 그냥 잡히면 무조건 와서 넣는다. 부딪히는데 그러니까 마틴은 가만히 있어. 몸싸움할 생각이 없어. 근데 와서 부딪히는데 그냥 퉁 튕겨 나가고 해가지고 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홍명보 감독이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냥 마틴아담, 주민규, 김지현이 좀 완전 다른 유형으로 요즘에 좀 잘하고 있거든요. 뭐 골은 없지만 네. 활동량으로 또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합에 대해서 좀 계속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보야니치는 저는 계속 이제 안 쓸 건가 할 때쯤 항상 투입을 해요. 근데 이 선수가 연습 때 진짜 잘한대요. 그러니까 보야니치가 제일 스웨덴 국적 선수 중에 청이 형도 말했지만 조나탄 링이나 루빅손보다 훨씬 클래스가 높은 선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볼 잘 차. 네, 잘 차고 키도 실제로 보니까 86기나 되더라고. 그 절구통 몸매에다가. 네, 그래서 되게 훈련 때 태도 1등. 제일 좋대요. 못 뛰어도 1등이 돼요. 그런데 뭐 홍명보 감독은 기본적으로 수비적인 마인드가 좀 부족한 선수에 대해서 좀 안 쓰는 편이니까 그 부분은 좀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뭐 보야니치도 자기 몫을 하고 나갔고 그래서 아침에는 또 5+1 투입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외국인 다 때려 박을라나 생각했는데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울산은 1차전 잡아서 그나마 다행이었고
좀 아쉽게도 관중들이 3,000명대밖에 안 와가. 저는 이제 울산 분위기 너무 좋으니까 이제 울산 가서 이제 울산 사람들 만났는데 요즘은 울산 시내에 평일 축구 없는 날에도 울산 유니폼을 입고 다니는 네. 젊은 20대 친구들이 있대요. 아. 어린이들도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 네. 어쨌든 울산이 전체적으로 축구 도시화 됐지만 성적도 좋고. 네. 근데 이게 식는 것도 되게 빠를 수 있어요. 이러면. 그래요? 빨리 식을 수 있어요. 왜냐면 했다가 에이 요즘에 못하네 하면서 쭉 가라앉을 수 있어서. 최근에 분위기 너무 안 좋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울산도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취하지 말고 계속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네. 시내에 밥 먹으러 갔다가 일찍 갔거든요. 밥 먹으러 갔다가 울산 유니폼 입은 사람 봤거든요. 근데 뭐 그분이 경기장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울산은 축구 도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치열하게 K리그 1에서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울산인데 최근에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도 경기 내용은 좋지 않았는데 어쨌든 마틴 아담의 득점력으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번 다가온 리그 경기에서도 선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구단 역사상 최초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나간 인천이 그야말로 감격스러운 승리라고 봐도 무방하죠. 네. 뭐 득점을 했던 시간대나 경기 분위기나 이런 거 봤을 때 직접 찾아갔던 원정 팬들은 너무나 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는, 흥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 내용과 결과였습니다. 그 뽕이 아직도 차 있을 것 같고 사실 이날 경기를 앞두고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일본 기자들한테 연락을 해봐도 경기력은 요코하마가 좋지 않겠냐. 왜냐면 지난 시즌 우승팀이고 요즘에 울산이랑 좀 비슷해요. 1등을 막 하다가 경기는 잘하는데 결과를 못 가져오면서 분위기가 안 좋다. 그래서 남태희 선수한테 연락을 했고 남태희 선수가 요코하마에서 뛰니까 아침에 문자 보내봤어요. 네. 어떠냐? 그랬더니 자기는 적응을 다 했는데 팀이 요즘에 이제 성적이 좀 안 좋아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해서 어려운데 인천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네, 조성환 감독이 예전에 제주에 있을 때도 원정 경기를 엄청나게 잘했습니다. 플랜이 너무 확실해. 잘 지키고 빠르게 측면으로 가서 우리가 2명만 공격해도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전술을 짰는데 그러나 우라와 레즈 그렇죠. 경기에서 홈에서 어려워요. 난투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원정에서 그랬어. 그 마지막에 그때는 1차전에 이기고 2차전 그래. 무사 백동수 선수 나오고 네. 무사 백동수 얼마 전에 안양 가서 봤어요. 네. 무사 백동수 선수 그때 나왔는데 김원일이 그 상대 수비수 쫓아가서 잡았어야 되는데 마키노? 느려가지고 김원일이 좀 젊었으면 잡았을 텐데 걔 라커룸까지 따라 들어갔잖아. 막 전력 근데, 직전해가지고. 진짜 그때 개판이었거든요. 진짜 개판이었죠.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그때 1차전에 제주가 조성환 감독의 제주가 역전패를 당한 거예요. 2차전에. 그죠. 다 이겨놓은 거. 거의 다 가는 줄 알았어요. 그냥 다 네. 8강 가는 줄 알았는데 근데 그 경기 내용도 경기 끝나고 나서 충돌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너무 경기를 못하고 이걸 역전패 당하니까 좀 꼴 보기 싫은 거야. 그렇죠. 그런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어제는 하지만 조성환 감독이 첫 경기 인천 본선 첫 경기는 아주 잘 풀었어요. 처음에 왼쪽 측면으로 뺏어가지고 거의 다 뺏어서 나왔는데 크로스한 게 상대 이제 자책골로 이어졌고 타이밍이 좀 기가 막혔고 근데 신기한 게 요코하마 선수들이 그렇게 안 크거든요. 근데 세트 피스만 하면 골을 넣어. 2대2까지 됐어요. 2대2까지 됐는데 여기 이제 에르난데스가 오면서 에르난데스가 최근에 좋죠. 그렇죠. 에르난데스가 이제 그 무고사랑 이제 교체돼서 네. 들어오면서부터 경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축구는 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달리고 차는 것이다 라는 명제가 완전히 맞으면서 들어오자마자 왼발슛 날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찰 줄 몰랐을 거야. 상당히 먼데 왼발로 때렸는데 그게 정확히 맞았고 골포스트에 그냥 맞고 나옵니다. 근데 이후에 2번은 오른발 슈팅이 그냥 꽂혀요. 한 번은 땅볼로 갔는데 골키퍼 맞고 들어갔고 아마 4번째 슈팅은 남태희가 거의 따라왔는데 안 때릴 줄 알고 칠 줄 알고 가운데로 갔는데 그대로 차서 넣었거든요. 그때 3번째, 4번째 골 먹고 그 요코하마의 주장 8번 선수가 넘어지는 표정을 보면 어제 경기가 모두 결론이 납니다. 네. 그리고 경기가 끝나고 요코하마 감독이 뭐라고 하냐면 홈에서 이렇게 많은 골을 먹으면 모든 경기 내용이 다 사라진다. 그리고 근데 네. 보통 이제 축구 얘기하고는 이제 방송인데
요코하마 선수들이나 요코하마 측이라고 해야지 요코하마 놈들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제가 지금? 놈이라고 했습니까? 네. 몸이라고 했어. 진짜요? 네. 죄송합니다. 놈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욕과면 감독이라고 했는데. 아, 내가 여기서 나 이상한 욕을 놈이라고 안 했어. 놈이라고 안 했어. 놈이라고 안 했어. 아니, 다분히 이제 우리 입장만 얘기했을 때는 뭐 요코하마 놈이라고 놈, 안 했어. 뭐 일본 놈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욕과가 8번 어. 선수라고 얘기한 건데. 요코하마 놈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감독이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 하려다 끊겼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놈들 아닙니다. 네. 감독이라 그랬대. 감독이라고 근데 그랬어. 여기는 놈들이라고 들렸어. 욕과면 감독이라고 그랬습니다. 아 요코하마 감독이랬어? 요코하마 감독. 근데 여기는 또 근데 나는 요코하마 놈들이 이렇게 들었어. 아,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욕과면 감독이 네. 끝나고. 아, 다행이네. 그 얘기 다행이다, 아까 다행이다. 그 그래, 그럴 리가 홈에서 없지. 했었고 자신이 기억하기로 쫄잖아요. 아 근데 가볍게 얘기하면 우리가 한다는 북한 느낌으로 방송은 하는데 아니잖아. 되게 이상하게 욕을 한 건 아니니까. 네. 근데 제가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네. 왜 놈들이라고 하지? 아 근데 여러분은 감독 들었는데 여기는 다 놈들이라 들렸어. 놈들이라 이게 들렸어. 여기 뭐 울리면서 약간 잘못 그런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욕과망들이 그 인천이 공격할 때마다 골을 내준 것 같다. 이건 우리가 빨리 고쳐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제가 그래서 전화를 돌렸습니다. 오면서. 그러니까 다 하는 말들이 인천 외국인 선수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넷이 합쳐서 40억이 넘습니다. 거의 50억 가까이 될 거예요, 연봉이. 그런데 이런 선수들은 K리그보다 외국에 나갔을 때, 특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나갔을 때 빛을 발한다. 그리고 일본 J리그는 이런 축구를 거의 보지 못했을 것이다. 2명 정도 놔두고 다 수비하는. 놔두고 수비를 하고 이렇게 빨리 올라와서 주지 않고 바로 차버리는 이런 걸 못 봤는데 인천 선수들이 여기에 완전 최적화된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다음에 붙었을 때는 어렵겠지만 요카마가 제대로 놀았을 것이다. 그 퀄리티가 느껴지는 선수가 뭐 여러 명 있었었는데 제르소랑 에르난데스가 진짜 그 중심이었고 무슨 생각했냐면 경기 보면서 얘네 요코하마 에르난데스 분석 안 했나? 왜 얘한테 안쪽 들어오는 각을 계속 줘? 저 말고 인천 팬들 입장에서 또 에르난데스를 잘 아는 팬들 입장에선 에르난데스한테 이건 맞으려고 각을 주는데 요 느낌처럼 보여줬을 것 같아요. 그냥 에르난데스가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도 이 친구들은 아직 내 패턴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요런 느낌, 이런 뉘앙스의 이제 인터뷰를 했거든요. 에르난데스 입장에서는 편하지, 그러면. 저는 네. 뭔 생각까지 했냐면 에르난데스 지금 J리그 좀 타겟 되겠다. 아, 그럴 왜냐면 수도 있겠다. 그럴만해. 나이가 어. 99년생이라 젊어요. 그래서 99구나. 에르난데스 이게 잘해요. 인천이 지키면 좋겠지만 예. 이렇게 은근히 인천에서 일본 간 선수 있거든요. 옛날 수비수 요니치도 갔죠. 인천에 잘해서 아직도 갔고, 뛰고 있어. 무구사도 네. 뛰고 갔고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찜 당했을 확률이 높아서 인천도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뭐 재계약을 준비를 하든. 그럼 2년 뒤에 또 에르난데스 인천공항에서 다 찍으면 됩니까? 유튜브. 다시 돌아온다. 다시 돌아온다. 근데 그거 감동이었었는데. 네. 전남이 네. 은근 이적을 바랄 겁니다. 워낙 어렸을 때 와서 졌나? 전남이 이정료의 그거 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으로 처음 왔어요. 아, 그러니까 전남이 전남. 이제 그 권리를 갖고 있다는 거죠? 몇 그러니까 그 퍼센트는? 뭐라 그러죠? 훈련 보상금, 연대 기여금을 전남이 그게 받습니다. 그래서 전남이 그때 어. 얘기했었어요. 이렇게 어린 선수들 데려와 성공하면 우리가 돈도 벌 수 있다. 23세 이하면 네. 훈련 보상금이 나오고 하니까. 근데 그게 전남까지 가는구나. 근데 이제 전남까지 최근에 그 바이에른 뮌헨 관계자들이 한국 와서 K리그를 좀 보고 왔는데 예. 제가 들은 얘기 중 하나가 아니 K리그 외국인 선수들 왜 이렇게 나이 많아? 음. 왜 90년생 선수를 데리고 있고 왜 91년생 선수를 영입하는 거야? 자기네들 이해를 못 하겠대요. 그죠? 돈이 없으니까요. 아니죠. 돈이 없으면 그렇게 영입하면 안 되지. 아니, 팔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죠. 아니 돈이 뭘 팔생각을? 더 비싸잖아. 비싸잖아. 91년생 퀄리티가 좋으니까 비싼데 왜 어린 외국인 선수를 잘 스카우팅해서 그렇죠. 데려와야 되는지에 대한 스카우팅을 그러니까 원석을 왜 발굴 안 하냐 네. 외국. 그러니까 나- 그러려면은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잘 봐야 되잖아. 외국인 나이대를 봤나 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국인 선수들이 다 익었어. 젊은 선수들이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다. 여기 외국인이 쿼터가 있는데 그러려면 더 어린 선수를 데려와서 우리 선수를 만든 다음에 팔거나 키우거나 해야 되는데라는 의구심을 그냥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난 갈 수 있다고 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검증이 된 선수를 데리고 근데 오려고 하고 우리나라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쵸, 그럴 수 그쵸. 있는 그 다음에 거죠. 어린 선수나 이 스카우팅 하려면 진짜 뛰어난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쏟아야 돼요. 그럼 뭐냐? 스카우팅 팀이 제대로 구성이 잘해야 돼야 돼. 돼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는 그 팀이 오랫동안 잘 스카우팅 할 수 있게 잘 구성이 돼야 되는데 스카우터들도 많아야 되고 근데 그런 환경을 갖고 있는 구단이 어디 있냐고. 근데 전남이 그 없지. 얘기했어요. 그때 외국인 선수 쿼터 늘리는 간담회 했을 때 제가 나갔었잖아요. 근데
그 구단들이 반대할 것이라고 해서 전남 직원이 손들어서 저희는 어린 선수 이런 데서 잘 데려와서 아주 잘 쓰고 이적료도 받고 그리고 추후에 이적하면 너무 어렸을 때 데려왔기 때문에 다른 이적들도 늘릴 수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어렵지만 잘 데려오면 되게 좋다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많은 팀들이 다 그 생각은 할 거예요. 어린 선수들 데려와가지고 이제 치안 문제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정이 돼 있고 연봉 지급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한국은 분명 어린 선수들한테 메리트는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믿음이 부족하지. 이 그쵸. 선수들이 와서 기다릴 어리니까,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우리나라는 저는 긴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팬들뿐만 아니라 구단도 직전감을 원하니까 직전감 원하면은 나이대를 직전감은 즉시 생각하고 전력감입니까? 그렇죠. 즉시 전력감이지. 예. 그걸 왜? 지금 몰랐어. 아 진짜? 아, 너 처음 들어봤어.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나 왜 그런 표정으로 쳐다봐? 처음 들어봤어. 나 순간 청이 형이 직전감 처음 들어서 이거 나만 쓰는 아니야, 단어인가 아니야, 다 생각해서 내가 아니야. 당황했다. 난 처음 직전감 들어봤어. 많이 쓰잖아. 실제로 처음 들어봤어. 실제로. 나 처음 들어봤어. 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너 방송 많이 했잖아. 나 그래서 내가 지금 벙쪄가지고 너 너무 KBS에서 오래 얘기했어 지금. 뭔 소리야? 아이 류청놈 직전감도 이 새끼 그거. 나 그래서 내가 당황했어. 이거 쓰면 안 되는 말인 줄 알았어. 뭐 나이가 젊고 어리고를 떠나서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 아까 그 노브로 실패해가지고 지금 또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 축구판 너 그때 며칠 전에 너 있었지? 축구판에 몇 년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냐고 했던 거 뭐 있었지? 사스날. 그건 알지. 3위 고른 거 샀어. 아니 근데 그거 알아, 그거 나도 알아. 바보야? 근데 나 옹호하는 댓글도 있었어. 누가 옹호를 원래 해? 4위 안에 꾸준히 들어서 사스날이란 그러니까 주장이 달라. 두 가지 파가 있어. 그때 46 같이 갔었잖아. 그러니까- 4위 16가. 근데 제가 웬만하면 이런 걸로 그런 것도 모르냐라고 제가 비판하지 않습니다. 두 파가 있어요.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도 저도 그 인정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좀 하자 있는 모습 보여줘도 좋아하잖아, 그러면. 나도 저럴 수 있다. 동지가 생겼다는 마음에 좋아하는 거지. 나도 저럴 수 있다. 그런 이해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네. 우리가 지금 이 판에 몇 년 있었는데 사스나를 모르고 직전감을 모른다. 이거는 나는- 저는 굉장히 형 나는 아는 거지. 굉장히 솔직히 그 정도면. 크리티컬한 영어 쓴 겁니까? 지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크리티컬 한국말로. 네? 크리티컬 한국말로. 크리티컬? 크리티컬을 한 크리티컬이지. 그런 거 물어보지 마. 크리티컬한 개야. 뭐 치명적인 개. 약간 좀 섹시한 느낌인데? 멋있는데? 야 크리티컬 너무 마음에 드네. 치명적인 개. 그렇습니다. 아무튼 계속 이어가시죠. 뭐였죠? 무슨 얘기했죠? 네, 직전감. 너가 얘기했구나. 수빈이가 얘기하고 내가 있었구나. 얘기했습니다. 네. 아무튼 그 직전감 전략을 좀 원한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팬들이나 구단 입장에서 어린 선수 데려와서 이제 비싸게 시간 기다린 다음에 파는 거 원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당장의 성적도 좀 안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네. 승강이라는 것도 있고. 예. 근데 저는 그냥 뮌헨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이해도 되고 왜 그렇게 보는지도 이해되고 우리 사정도 이해가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게 볼 수 있죠 외국인들은. 예. 네. 좋습니다. 그 뭐 나중에 우리 K리그도 사실 좀 여유가 있다면 유망한 어린 선수들 좀 데리고 와서 팔기도 하고 비싸게 팔기도 하고 또 성장하는 모습도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쿼터가 많아지면 그쵸, 그쵸. 그 노장들, 베테랑 선수들 또 젊은 선수 이렇게 외국인을 다양하게 영입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 뭐 저 혼자만의 갑자기 든 생각이에요. 가볍게 들었을 때 22세 이하 룰이 있는데 예. 그거는 외국인 선수한테는 적용을 못 하잖아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네. 해주라. 네, 그럼 22세 이하 룰이 있기 때문에 그 함자를 줘야 되는데 외국인 선수, 어린 선수 데리고 와서 우리나라 선수도 못 뛰는데 15분, 20분을. 그래서 그 쿼터가 늘리면 제가 그때도 주장했는데 홈 그로운 제도랑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선수를 데려와서 몇 년 동안 키우면 이 선수는 그런 혜택을 받게 해줘야 된다. 22세 룰로는 안 된다. 그런 얘기 했는데 예. 뭐 어디 처박혀 있겠죠 그런 의견은. 뭐. 아니면 그렇게 가도 돼요. 사실 등록 숫자 정해두고 영입 숫자는 그냥 무제한으로 두고 그런 다음에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뭐 측정감 선수들 쭉 쓰다가 안 되면은 등록한 선수 빼고 영입한 선수 중에서 어린 선수 좀 키워서 2, 3년 이후에 등록시켜서 쓰고 사실 등록이랑 영입을 좀 따로 떼놓고 보면은 이런 것도 좀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이게 당장 좀 많이 변화가 될까?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자, 아시안 게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승을 거둔 우리나라 대표팀인데, 이제 진짜 국가대항전에서 물론 이제 아시안 게임 연령별 예. 경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대승을 거두는 경기를 전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시안 게임 항상 1대0, 뭐 2대0 근데 뭐 이런 느낌인데. 우리 바레인전 지난번에 6대 0이었어. 그래도 1차전에. 그래, 팔렘방에서 그랬잖아. 자카르타 팔렘방 때. 어제 몇 대 몇이었어? 9대 0. 9대 0. 이거 예. 진짜 세잖아.
네. 야권 시원하게 들어가더라. 네. 출발이 일단 좋아서 다행이고 예. 걱정은 조금 덜하긴 하는데 그래도 뭐 이 한 경기만 가지고 또 평가할 수 없으니까 조별리그를 좀 통과를 해서 2차전 태국전이 어쨌든 좀 더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조별리그에서 그치. 안에서는. 예. 태국 선수들이 기량이 많이 좀 올라온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 경기만 잘 치르면 조별리그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 그 뒤로 이제 이강인이 들어오니까 확실히 전력 강화는 토너먼트부터 좀 세지지 않을까. 그 어제 경기를 봤을 때 정말 개개인의 어떤 기량 차이가 엄청 많이 차이 나고 그냥 스루패스 들어가서 어머상 뛰잖아요. 그냥 한 2m 차이 납니다. 아 거리가. 어. 그리고 이건 나갔다. 아니면 수비한테 걸렸다라고 하는데 수비가 생각보다 느리더라고. 엄원상이 빠른 건지 모르겠지만 엄원상이 빠른 거겠죠. 빠른 거지. 네, 그러면서 아예 선수들이 볼 잡거나 치고 갔을 때 이 기동력을 따라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근데 그 사실 뭐 경험으로 따졌을 때는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 그 앞에 조용욱이 거의 뭐 연령별 76경기? 대표팀 79경기. 연령별만 79경기. 아직 이 친구가 이거 말이 안 돼. K리그에서도 80경기 뛰려면 3시즌 거의 프로 주전 뛰어야 뛸까 말까인데. 와, 연령별 메시 아닙니까? 대단하죠. 거의. 네. 그러니까 센츄리 클럽 연령별 가입시켜줘도 돼요. 진짜 근데 어떻게 뛰면 연령별을 그렇게 뛰어요? 월반을 계속 해야지. 그러다가 생일이 빠른 애다가. 빠른 생일이다가. 원래도 빠르고. 그래서 연령별 경기 때마다 조용욱이 맨날 막내로 갔었어. 그래. 어느 순간 맏형이 된 거야. 그러면 맏형 된 지 그 얼마 안 됐어. 조용욱은 본인 나이에서도 뛰고 그 아래 나이, 그 위 나이에서도 뛰었고. 위 나이에서도 뛰고 아래 나이에도 뛰고. 거의 소속팀에 있는 것보다는 대표팀에 있는 시간이 더 길었겠네. 실제로 그런 불만을 제기한 서울이 웃으면서 20세 월드컵도 갔다 왔잖아요. 네, 20세 네. 월드컵도 갔다 왔기 때문에 네. 영욱이는 나가서 너무 많이 뛰는 게 아니냐. 월급을 협회에서 줘야 되긴 하죠, 네. 사실 이 정도면. 거의 본인의 그러니까. 월급을. 네. 지금 조용욱이 군인이잖아요. 예. 지금 아마 10개월 남았나? 8개월? 뭐 하여튼 1년 좀 안 남았을 1년 거예요.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물론 군인에게 그 조기 전 것도 소중하죠? 개꿀이죠. 너무 기분 좋죠. 백승호보다 조용욱이 네. 조금 더 뭐라 그러지? 더 바랄 수도 있어. 그리고 뭐 할 얘기도 있고. 그러면 그렇게 전역하면 어떻게 돼요, 계급이? 그냥 그 계급에 적응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 계급에. 그게- 진급은 안 그렇게 되는 되나? 거야. 진급 안 되죠. 네, 그냥 1병 제대, 2병 제대, 3병 제대. 죄송합니다. 군대를 안 가서. 그 병을 제대하는 거. 제일 중요한 건 황인범 선수도 뭐냐면 그런 케이스였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남겨진 선수들이 씁쓸합니다. 누군가 전역을 해버리면 동기들이 동기들이 씁쓸하죠. 동기나 그치. 선임들이. 사실 그 뭐 막내들이 요즘에는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청소 같은 거 같이 할 때 걸레 빨러 가고 뭐 시판딱 들어가고 네. 이러는데 이게 한 명이 빠지면 내 분량이 늘어나는 거거든. 이게 부러우면서도 당장 내가 빨아야 할 걸레 숫자가 늘어난다. 이거부터 이제 좀 그러죠. 약간 좀 그런 아마 좀 상실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이날 경기에서 대승을 거뒀고 2차전 태국전을 앞두고 최적의 어떤 결과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황선홍 감독 사실 이제 많은 축구 팬들에게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게 된다면 다시 한번 그 여론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이미지도 다시 한번 쇄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단추를 잘 꿰었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그 승차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외파 이번에 23개국인데 2개국이 안 와서 21개국이 네. 참가했잖아요. 해외파 숫자를 제가 조사해봤습니다. 몽골이 2명이고 자국 리그에서 안 뛰는 안 뛰는 사람. 일본이 2명인데 일본은 브라질과 독일 2부의 선수가 1명이에요. 브라질 리그에 뛰는 브라질 선수였어요? 리그에 뛰는 선수가 은근히 일본, 브라질 유학 아직도 가요. 네. 예, 그리고 거기서 정착해서 그 팀에 들어간 선수들이 많아. 왜냐하면 이것도 그건데 제가 브라질 가봤잖아요. 우리나라는 가서 유학 가잖아요. 만 18세 지나잖아요. 들어와야 됩니다. 병역법 때문에. 네. 아니면 거기서 취업을 하거나. 거기서 학교를 등록하거나 취업을 해야 돼. 근데 일본은 거기서 뭐, 눌러서 뭐 삼바 춤을 추던지 거기서 뭐 브라질 여자를 만나든지 뭔 상관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서 학교를 다니거나 뭐 대학이나 이런 거 뭐가 있어야 되구나. 하거나 뭐 적이 있어야 돼요. 네. 안 그러면 들어와야 돼. 아니 근데 실제로 그 에드미우손 있잖아요. 월드컵 우승했고 그 FC 바르셀로나에서 센터백이랑 수비형 보는. 호나우지니한테 검은 양이라고 했던 분. 그분이 브라질에서 축구 그만두려고 했대. 제일교포 하야시 상께서 예. 임시거든요. 예. 그분 어머니가 $300 빌려줘가지고 축구를 계속 했었어요. 아, 그분도 진짜? 브라질 되게 오래 남아있었고 축구 선수는 못 됐는데 그래서 그 2002 우승하고서 어머니한테 돈 빌려줘서 감사하다. 일본에 사시니까 그런 얘기 있었고. 그래서 그 요즘은 모르겠지만 아마 있을 거예요. 거기 요즘에도 가면 많아요. 별의별 팀이 다 있거든요. 브라질은. 그냥 헤이 친구, 아미고 이러면은 그냥 얘도 어디 축구팀 소속이고
얘도 어디 축구팀 소속이야. 다 선출이네. 그거 다 그냥 반 선출이야 다. 근데 일본에서 왔어. 근데 일본에서 선수 생활 하다 왔잖아. 그러면 걔가 운동신경 있을 거 아니야. 브라질 프로레벨은 못 비벼도 뭐 3, 4부에는 비빌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집에 좀 돈 좀 있어. 그럼 돈 얼마씩 보내줘. 브라질 살기 그러니까 돈 있으면 살기 좋잖아.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런 팀은 매일 훈련도 안 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조기 축구 나가서 훈련하고 게임 뛰고 하면서 쫄래쫄래 시간 보내는 애들 많아요. 젊은 애들.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 입장에서 조기 축구나 이제 주말마다 이제 동네 팀 이런 느낌인데 거기에서 이제 체계가 있다 보니까 선출이네. 선출이고 거기서 또 인정받아. 축구 잘해. 축구 잘하는 거지. 뭐 브라질 사람이라고 다 프로 선수가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조기 축구끼리 이적했어. 그러면은 약간 우리끼리 그냥 팀 옮기고 주소 이전 요 정도인데 요번에 이적했습니다. 예. 뭐 쫄래쫄래 이렇게 하고 하면서 다니는 사람도 있고 거기 자체 내에서 만약에 일본인 뭐 좀 돈 많은 사람 있잖아. 야 우리도 축구팀 만들래? 팀 있을 수도 그래서 있어요. 일본인 위주로 된 팀도 있을 수 있고 한국인 위주로 되는 팀도 있을 수 있고 막 있지. 그런 팀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19, 20살 때 브라질 같은 데서 야 축구만 한다 그러면은 돈도 있겠다. 집에서 돈도 보내주고 한다 그러면 즐겁잖아. 재밌잖아. 그런 팀이 제가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팀이었고. 아니 근데 그 선수는 그렇다는 건 그렇죠,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일본도 어려요. 심지어 10대 선수도 많고 태국이 벨기에에서 뛰는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북한도 해외파가 2명 있는데 모두 일본에 있는 조선대학교라고 있어요. 네, 조선인들이 만든 조선대학교에 2명이고 한국 6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를 다 합쳐야 한국의 해외파가 있고 사실 정우영 선수를 보고 쿠웨이트에서 놀라지 않았을까? 저 친구 왜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선수가 오고 이강인을 만난 태국 선수들은 야 챔피언스리그 뛰던 애가 여기 왜 왔어? 나는 이강인 100% 유니폼 경기 전에. 그쵸. 체인지. 파리스제르맹. 미리 찜해 넣는 거지. 근데 이게 당연히 이렇다고 해가지고 아시안 게임의 가치가 낮다가 아니라 2014년부터 이런 것이 되게 가속화됐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의 가장 큰 라이벌인데 일본이 어떻게 보면 아시안 게임을 올림픽으로 가는 단계로 삼으면서 22세 템을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가장 강력해졌고 근데 우리는 동기가 너무 확실하잖아요. 금메달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 그러니까 여기에 우즈베키스탄이 우리의 가장 큰 이제 뭐라 그러지 위협자로 나오는 거죠. 근데 북한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사실 이번에도 일본, 북한, 뭐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사우디 정도가 우리를 좀 방해하지 않을까. 선수단으로 보면 사실은 좀 레벨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근데 당연하겠지만 그냥 뭐 기본적인 질문 들어볼게요. 외국 팀, 그러니까 해외파, 우리나라 해외파 선수들이 이제 아시안 게임에 보내주는 거 소속팀에서 당연히 걔네들도 이제 군대가 면제되면 본인들한테 이득이 있으니까 보내주는 거겠죠. 딱 그거 하나잖아 그 사실. 설득하는 과정이 이렇게 하면 이득이야. 그래? 개꿀 갔다 와. 이렇게는 안 돼. 안 되지. 엄청 그러니까 왜 지금 가야 되는데 내년에도 가도 돼. 내후년에도 가도 되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대회는 이렇게 있어. 올림픽 가면 되잖아. 아니 올림픽은 따기 어려워. 이해를 못 해. 계속 설득 과정이 필요해.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해를 못 해요. 근데 이강인도 사실은 계약을 길게 했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싫어. 그냥 이 메달 따면 좋은 거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그랬잖아. 못 따면 이러면 못 따면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안 줬어 임마. 그리고 뭐 질문이 많아. 30살 이후에 가면 안 되냐? 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또 설명해야 되나? 그럼 그러니까. 이해하고 뭐 왜? Why? 이러면 아니 그거 아니야. 이걸 몇 날 며칠 해야 설득이 돼서. 네네네. 근데 웃을 얘기가 아닌데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최근에 좀 안 좋은 사례 나왔잖아요. 석현준 선수가 이제 사례가 있었을 때문에 군대를 해결을 못하면 이런 일이 생기고 아까 18세까지 병역법을 했었는데 30살 이후까지 뛸 수가 없다. 그걸 이제 보여줄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뭐 내일입니다, 바로. 내일 그 태국전만 이기면은 또 토너먼트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내일도 여러분 우리 대표팀 경기를 보면서 같이 이스타 TV와 함께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코너입니다. 다음 코너 진행해 주실래요? 아니면 수빈 씨가 한번 해 주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좀 누가 할까요, 진행? 네. 수빈이. 수빈이 할까요? 예. 수빈이 진행 잘하니까 수빈한테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취향 존중할 거고요. 오늘 주제 프리미어리그 빅6 주장단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예. 팀별로 전 시즌이랑 이번 시즌 주장단 비교하고 어떤 시즌이 나은지 그냥 진짜 취향이니까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취향. 비교. 예, 일단은 기본 이제 시작 질문 하나 먼저 던지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하면은 딱 떠오르는 주장. 램파드죠. 램파드. 그런가? 램 주장. 나는 루니.
이미 좀 나이 들어서 하지 않았나? 젊었을 때도 했나? 눈이 주장 아니었나? 주장이었잖아. 주장 맞아요. 했었죠. 눈이 있었고. 저는 로이 제라드. 어? 아 로이킨. 로이킨. 네. 로이킨. 맥과이어 어떻습니까? 했죠. 주장. 기억이 나죠. 기억은 납니다. 주장을 네. 했지. 바로 지난 시즌이었잖아요. 오바메양도 주장했다가 잘리고. 저는 프리미어리그를 상징하는 주장 손흥민이 있습니다. 뭐 오래잖아. 며칠쯤 그래요? 한 달 됐는데. 인정합니다. 예, 네. 인정합니다. 예. 예. 깜짝 놀랐네요. 나는. 자, 부인들이 자, 뭐 프리미어리그는 요 정도 있었고 과거 전 세계 뭐 국가대표랑 이렇게 통틀어서 딱 떠오르는 주장. 나는- 전 세계. 전 세계. 나는 홍명보. 와. 인정합니다. 뭐 이렇게 주고받는 거야? 아니 홍명보 맞잖아 사실. 아 근데 저는 마라도나. 마라도나. 주장하면 마라도나. 무게감이, 그러니까 실력은 인정하는데 혹시 약간 마라도나 약간 가벼운 느낌이잖아요. 아니 마라도나가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폴리를 이끌 때 마라도나가 없는 우승은 절대 할 수 없는 팀이었다. 실력만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정말 대단하다는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하베르 자네티. 나도 잘했디. 그렇죠. 잘했디. 아까 그리고 주장에 뭐 캡틴 박도 있고. 사실 그렇게 치면 저기가 알겠네. 말디니. 말디니. 지금 한국에 입국하신 말디니. 제라드. 제라드. 세지. 제라드 세다. 대단한 주장들이 그리고 많습니다. 한국은 박지성. 캡틴 박. 박지성. 그- 말하지 않지만 그 짤 있잖아요. 일본 가서. 이거 있잖아요. 짤. 선수 들고 막 하는데 여기 맨유 아니지 그거? 이렇게 하는 거. 그 일본에서 하는 경기일 거예요. 예. 아니 기성용이 여기 와서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박지성 어떻게 하냐고. 말을 안 한다고. 아 진짜. 근데 왜 말을 들어요? 맨유가 졸라 열심히 뛰잖아요. 맨유가 졸라 열심히 뛰잖아요. 그 얘기했어. 몸으로 보여준다? 몸으로 보여줘. 훈련 때는 조절하다가 저 형 맨유 맞아? 이러다가 경기만 들어가면 맨유가 졸라 뛰잖아요. 말할 필요가 없대요. 근데 여기 맨유 아니지 일본 아니야? 나 맞아. 국내야. 국내야? 그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경기하는 짤이야? 거야. 뭐 주장의 조건들이 있습니까? 이거는 좀 주장에 갖춰야 된다. 나는 사고 안 쳤어야 된다고 생각해. 사고 칠 확률이 낮아야 된다고 생각해. 주장의 조건은 뭐니 해도 저는 아직 프로 레벨까지 못 갔습니다만은 제가 그동안의 주장을 쭉 봤을 때 뭐 한국 촛도까지 해서 일단 남들이 인정할 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실력. 기본적 그러니까 얘 우리 팀에서 공 제일 잘 차. 이건 아닐지라도 10% 안에 들어야 돼. 공 잘 차는 선수 정도는 돼야 돼. 우리끼리 봤을 때. 예. 그 정도는 그게 제일 저는 원칙이 아닌데 제일 요소라고 봅니다. 뭐 환희 형이나 청이 형은 동의합니다. 근데 요거에 완전 동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축구는 진짜 못하면 안 돼. 왜냐면 나 인정하지 않는 순간 말을 안 듣는데. 그렇지. 예. 주전이어야 되는 건 확실하고 저는 좀 들을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막 수다쟁이나 막 주도해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말도 하지만 이 사람이 나한테 말했을 때 그래서 왜 뭐가 문제인데 이런 마인드를 갖춘 사람?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좀 주장이 되지. 듣기가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말하는 건 쉬워도 듣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인데 잘 들어야지. 그리고 이거는 그게 자질일지 모르겠는데 사실 주장 타고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해야 되는데 잘하는 애들 중에서도 그냥 에이스가 있고 리더는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타고나야 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을 끌고 다닐 한마디 하더라도 그러니까 근데 들어. 근데 듣는데 말은 한마디도 안 해. 그건 그치, 좋은 그것도 안 리더가 되지. 안 될 수 있잖아요. 특히 맨시티나 이런 뭐 레알 마드리드 데 가서 그래 얘기해봐 이런 것보다도 타고난 그 뭔가 이 카리스마? 그러니까 말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 자질을 근데 내가 알아. 내가 리더인 줄 알아. 그런 사람들이 리더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축구팀 같은 거는. 생각보다 이제 주장들이 이제 외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은 무조건 훈련 끝나면 매일 동그랗게 서거든요. 동그랗게 쓰면 일단은 고참이 있고 주장이 있어. 고참들이 한마디 할 때도 있는데 보통 안 해요. 이제 감독 코치가 이제 얘기하고 야 오늘 이렇게 했고 고생했고 야 아니 좀 이렇게 또 뭐 내일 모레 뭐 경기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다음에 코치가 가. 그럼 고참들이 있어. 고참들은 야 고생했다. 그럼 그냥 가. 그러면 고생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다음에 주장 타임이거든요. 주장 위 선배들은 그냥 가요. 근데 주장 타이밍 이제 한마디 하지. 근데 그때가 되게 중요하지. 주장이 봤을 때 뭐 좀 기강이 해해졌다. 그럼 진짜 존나 욕하거든. 그럼 우리 둘이서 되게 그거 들어야 되고 아니면 뭐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으면 뭐 좀 이렇게 동기부여 좋을 것 줘야 될 것 같으면 주장이 또 연설을 또 잘해야 되거든. 그래서 주장의 역할이 꽤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도 잘해야 되고 연설도 잘해야 돼. 갖춰야 될 게 좀 많지. 예.
자, 먼저 맨시티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은 균도안이 주장이었고 더브라이너, 워커, 후뱅 디아스, 로드리 주장단 순서였고 올 시즌은 케빈 드브라이너가 주장, 워커, 로드리, 후뱅 디아스, 베르나르도 실바입니다. 더브라이너가 주장 완장을 차고 있습니다.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긴 합니다만 더브라이너는 어떻게 주장이랑 좀 잘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실력적으로는 주장을 그치. 충분히 할 만하죠. 근데 성향을 이제 우리가 뭐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잖아요. 경기장 안에서 성향밖에 모르고 밖에서는 그치. 정확하게 그렇지. 어떻게 하는지 그건 모르니까. 모르지. 어려운 게 있지. 근데 느낌상으로는 좀 얼굴이 하얘서 그런 좀 순둥순둥할 느낌이긴 해요. 막 욕을 막 강하게 한다거나 막 요리스 같은 약간 그런 강인한 느낌은 좀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야. 예? 잉? 야. 그거 모르세요? 아 그 요리스? 아니요. 뭐? 그 신도림 축구다. 신경 쓰구나. 덕배 연기한 거 말하는 거예요? 나도 실제로 나는 요리스가 그랬대고 해가지고 아니면 저 형 씨 뭐야 최근에 뭐 미국 야구 봤나 뭐 하는 거야 저거. 축구가 언제부터 시작했어? 네. 축구 어렵네. 4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더블라이너 성향을 좀 알기 어렵네 더블라이너가. 또 경기장 밖에 막 이렇게 막. 근데 예전에 책 같은 걸 보면 예전에는 너무 특이하게 축구하잖아요. 주목을 못 받았대요. 그리고 감독하고도 싸우고 선수들하고도 어렸을 땐 되게 많이 싸웠대요. 왜 그렇게 축구해? 왜 패스를 그런 식으로 해? 근데 이제 이해받는 팀에 왔으니까 지금은 잘 섞여서 들어가는 것 같긴 해요. 네. 드브라이너는 사실 맨시티에서 오래 뛰었으니까 네. 저는 뭐 균도안 그 다음에 더브라이너 이 두 선수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네. 전 더브라이너. 더블라이너. 네. 근데 저는 균도안이 성격은 더 맞는 것 같은데 그 팀과 일치되는 사람 있잖아요. 맨시티 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사실은 더브라이너. 그렇지. 근데 균도안은 박찬호랑 비슷하게 생겨서 말 졸라 맞는 것 같은 느낌. 야 모여봐. 야 내가 도르트문트 있을 땐 말이야. 도르트문트 있을 때 말이야. 사는 사람들 너 지글날 이두나 파크 가봤어 이 새끼야. 그때부터 시작돼가지고 임마 축구는 임마 축구의 역사가 임마 이렇게 우리 맨시티의 역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라이벌 관계를 맺기까지 임마 이렇게 하면서 말이 많지 않을까. 네 그런 느낌입니다. 왠지 그럴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균도안에서 더브라이너 이어받았고 이후에 주장 맡긴다면 좀 누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20대 선수들이 여기가 꽤 많거든요. 이제 어린 선수 가운데 예. 홀란드가 주장이 될까? 안 맞을 것 같아요. 홀란드. 저는 오히려 그릴리시. 어리진 않지만 그릴리시. 그릇이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그릇이가 그래도 요즘은 이런저런 기사 안 나와서 그냥 사람 됐다는 얘기 나오지만 사실 예전에는 이제 우리 말로 시체 말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릇이. 네. 근데 원래 그런 풍파를 겪은 선수가 좀 그렇지. 주장하는 경우도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그래야 엇나가는 친구들도 자, 잡아줄 보세요. 수 있습니다. 자, 그릴리시 피해는 아직 그런 성향이 갖고 있어야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DNA가 우리가. 있다. 네, DNA 무조건 4차선 도로 가운데서 술 먹고 잤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물론 그런 걸로 치면 로드리가 해야죠. 행실로 치면 로드리가 해야 되는데 그릴리시 이번에 제가 그 도쿄 가서 미스존에서 선수들 다 불러서 자기가 인터뷰 시키고 팬들 대해주는 거 보니까 축구만 좀 더 그렇게 하고 사고 안 치면 그릴리시 괜찮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그릴리시 그 팬 잘 챙기는 거로는 되게 유명하고 저는 약간 3선이나 4선 골키퍼까지는 아니더라도 수비형 미드필더나 센터백이 좀 주장하는 게 뭔가 뒤에서 관망도 하고 전체적으로 경기 끝나고 얘기도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로드리, 후뱅 디아스. 네. 자, 로드리입니다. 나이도 딱 좋고. 예. 네. 그러니까 정하는 프로그램 로드리로 갑니다. 우리 정해야 로드리로 다음 갑니다. 주장은 로드리입니다. 제 취향 얘기한 거예요. 저 힘 실어줬잖아요. 예, 로드리, 후뱅 로드리 디아스. 좋습니다. 저는 약간 후뱅 디아스가 좀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카리스마 좋아. 카리스마 좋아. 둘 다 뭐 실력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기도 하고. 자, 아스날 가볼까요? 웨데고르 주장 지금 뭐 지난 시즌 이번 시즌 똑같고요. 지난 시즌 주장단에는 자카와 제주스 홀딩이 있었고 올 시즌은 제주스, 마갈야기스, 은케티아 이렇게 있습니다. 웨데고르가 주장이 되면서 사실 뭐 아스날의 주장 잔혹사를 끊었다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웨데고르 주장되면서 뭐 팀 분위기뿐만 아니라 아주 성적도 지금 괜찮게 나오고 있고요. 웨데고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포지션이나 성향이나 행동이나 어떤 플레이 스타일도 잘 맞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전혀 되게 축구에 집중하는 선수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최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딱히 다른 선수 줄 선수도 없는 것 같아요. 아스날에는. 있다면 저는 라이스.
근데 라이스 차기 라이스.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라이스가 완전 주장감이긴 한데 맞아. 이적생에다가 게다가 또 이적해 온 것이 또 그 런던 내에 있고 하니까 주긴 어렵지만 사실 라이스도 차기로,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는 선수니까. 그러니까 아스날 선수들이 보면은 전체적으로 좀 어려요. 근데 웨데고르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기대를 많이 받았다가 진짜 생각보다 인생의 고저가 어린 나이부터 많았었잖아요. 웨데고르 팀도 좀 많이 옮겼었고 그러다 보니까 웨데고르는 뭔가 일찍 철들어서 이 아스날과 함께 할 수 있겠다. 아스날의 어린 선수들 내가 좀 더 챙겨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진첸코한테 주장 완장 넘겨주기도 했었고. 예. 그 다음은 라이스가 후보가 될 것 같고. 사카도 괜찮죠 사실은 완전 진성에다가. 근데 사카는 좀 표적이 많이 되니까 스스로 멘탈 관리가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윙어가 좀 주장에 안 어울린다 생각하는 건 윙어는 개인 스탯에 조금 집중하는 포지션이잖아요. 그러니까 희생과는 거리가 멀고 좀 개인 퍼포먼스에 집중을 하는 거라서 저는 그것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오늘 경기에서 뭔가 보여줘야 되고 조급한 포지션이면 주장하고는 조금 멀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손흥민도 윙어잖아요. 지금 이제 나이가 찼잖아. 아. 그러니까 윙어는 나이가 포인트에 대해서 잘하면 좋지만 내가 안 해도 얘가 해도 되라는 이제 그 정도 나이 때 상관없는데 어린 윙포드들은 확실히 내가 보여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좀 이타적인 플레이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네. 그냥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아 그러니까 들어가서 네가 거기서 줬어야지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죠. 손흥민 30대잖아. 근데 이게 20대 젊은 패기 넘치는 윙어들은 확실히 사실 포인트에 수당도 걸려 있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어쨌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을까. 아니 저는- 웨데고르가 언제 데뷔한 거야? 18인가 17에 데뷔했죠. 웨데고르가 옛날 얘기한 거 있어요. 제트기 타고 다니면서 해외 구단들 다 만났다. 그 아르센 벵거 만나는데 무서워서 거절했다. 뭐 이런 얘기도 아니 하고 그랬으니까. 2014년도에 데뷔했어. 노르웨이 리그에서는 그렇게 데뷔했네요. 그러니까 그럼 16살 얘 때 웨데고르 나왔을 때도 난리 났었어요. 엄청 천재. 진짜로. 지금도 잘하지만 그때는 맞아요. 엄청 천재라고 이거 생각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선수였구나. 16살 이거. 때 데뷔했네. 16살. 와. 그리고 나서 레알에서 같이. 교체로 17에 데뷔했어. 체감상으로는 저는 홀란드 뜰 때보다 오히려 웨데고르가 어렸을 때 뜰 때가 더 뉴스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홀란드는 그 이후에 빠르게 뭐 챔피언스리그라던가 분데스리가 득점왕 차지하고 이러면서 더 이제 증명하는 시기는 좀 빠르긴 했지만 와. 웨데고르 말고는 저는 제주스 괜찮거든요. 근데 부상이 없고 득점도 꾸준하게 해줄 수 있다면 저는 제주스 주장도 괜찮았다고. 제스 안 돼. 그래요? 네. 나는 제주스 되게 이타적으로 제수스가 축구하고 정말 안타깝게도 제수스는 나가 있는 시간이 길어요. 예. 종윤이가 얘기하잖아요. 항상 제수스를 보면서 제수스의 부상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반을 못 뛰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3분의 1을 못 뛰는데 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이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지. 주장이 같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운동장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제가 봤을 때는 벤치에서도 그 뭔가 위대한 영도력을 유지할 수 있는 선수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김혜훈 씨라고 예전에 성남에서 한 경기 뛰지 않았지만 계속 주장을 했던 그때는 근데 그게 살았거든. 김혜훈? 김혜훈 골키퍼? 골키퍼 그치. 골키퍼 혹시 말하는 네. 거야? 한 경기도 뛰지 않았는데 그래요?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건 주장 시킨 사람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아니지 근데 거기는 팀에 그 역이 섰으니까 성남이라였으니까 된 거죠 그때는. 그럼 주장만 하신 거네. 주장만 했습니다. 주장 역할만 하지만 하신 주장 역할은 확실하셨습니다. 사실 그 관상이나 여러 가지 스타일만 봤을 때는 램스데일도 주장해도 돼요. 아 맞아요. 근데 지금 한 경기 못 뛰어가지고. 한 경기 못 그래 뛰었죠. 나는 램즈데일도 근데 골키퍼가 못 뛰는 주장 골키퍼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방금 말한 사례는? 근데 램스데일 뛰잖아. 저번 경기 라야 나왔죠. 아, 램즈데일도 약간 좋은 골키퍼라고 생각하는데 기복이 없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가끔 기복이 있는 경기도 있으니까 경기 중에도 막 그런 모습이 있어서 램즈데일. 근데 완벽한 주장 골키퍼면 되는데 네. 약간 경합하는 골키퍼한테 주장 주기에는 약간 불안감이 있지 않을까? 근데 라야가 지난 경기 너무 잘해서. 네. 데클란 라이스가 제일 낫네. 데클란 라이스가 짬차면. 네, 그렇죠. 근데 너무 젊어 웨데고르가. 그렇지. 아직 뭐 나이는 사실 거의 똑같잖아요. 한 살 차이 거의 똑같아요. 여기 아스날 거의 다. 그러니까 웨데고르 우리가 옛날부터 얘기해서 그렇지 웨데고르 되게 어린 98, 나이야. 99야. 그래. 아니 토니 아담스도 주장 한 14년인가 했는데 웨데고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헤이 라이스 빠른 구구네. 그럼 친구네. 베네고르가. 빠른 거고. 걔네가 그런 게 빠른 어딨어. 되게 신기해요 진짜. 빠르. 얘는 빠르지도 않잖아요. 빠르지도 않죠. 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작은 파로예요 얘는 그냥. 작은 빠른 파로 아니에요. 헤이 베네고르 12월생이네. 내 안에 작은 파로. 자 맨유 넘어갔고요. 맨유 일단 맥과이어 주장이었고 부페, 데헤아, 토미튼 이렇게가 주장단이었습니다. 올 시즌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주장 완장 차고 있고요. 바란, 레시포드, 카세미로, 토미튼, 루크슈 있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 이 주장에 대해서도 호불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는 어울린다. 뭐 실력적으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선수니까. 근데 누구는 좀 쉽게 흥분하는 모습들이 있다. 약간 항상 표정이 약간 짜증이 기본 베이스잖아요.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좀 그 표면적으로는 주장의 표정은 아닌데라고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때 한번 크게 졌을 때 브루노 페르난데스 표정인가 행동 보고서 어떤 해외 패널이 유명한 분들이 주장시키면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긴 했었죠. 근데 경기장 안에서는 이래도 그치, 괜히 뒤에서는 모르죠. 라커 안에서는 야야야 좋은 게 좋은 거야 임마 그냥 해. 그래서 아까 짜증 부리는 거 그 경기장 주장이 해서는 안 될 말 아니에요? 야 좋은 게 좋은 거야. 경기장 밖에 나와가지고 야야 죄송했어. 근데 형 아까 전에 좀 인상 쓰고 좀 야 경기장 안에서만 그러지 나오면 경기 끝난 건데 이거 신경 쓰면 뭐해 임마. 야 이따 소주 한잔 하자. 이러면서 이런 주장 있잖아요. 어? 소주 한잔 하자고 하죠. 씨발 야 걔가 소주 한잔 하자는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야 오기 싫으면 오지 마 이 새끼야 임마 이러면서 야 아주 소주 한잔 껍데기에 소주 한잔하고 이렇게 하면 풀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이러면서 그런 걸로 신경 쓰고 그러면 안 돼 임마. 지금 우리 맨유 임마 잘 나갈 거야 임마. 감독 믿고 가는 거지 뭐. 터나와 감독 지금 와가지고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도 우리도 알고 있잖아 임마. 감독님 2차에 오실 거예요. 뭐 이런 거잖아. 감독님 이런 주장들인데 감독님도 2차에 오실 거야. 이따가 야 그 껍데기 소주 한잔하고 감독님 찾아가자. 감독님한테 힘 실어드리자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감독님 저희 왔습니다. 저희 힘내십시오 감독님. 맨체스터. 그리고 다음날 경기 개 말고.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잘할 수도 있어 이게. 네. 근데 형 말투랑 부페 얼굴이랑 진짜 안 어울린다. 지금 연기가. 카세미누가 이랬다 가면 이해될 것 같아. 아저씨처럼 그냥. 카세미르는 잘할 것 같아. 그거 잘할 것 카세미르는 같아. 약간 국밥 느낌이 있어. 그때 호일은 멱살 잡을 때 진짜 살짝 국밥 같았어 진짜. 그러니까 뭐 여기서도 여기 써 있기도 한데 외형적으로만 봐서는 뭔가 얄쌍한 느낌이 있으니까. 근데 주장하면은 예전에 뭐 비에라, 로이킨처럼 등발 있고 딱 서 있을 때 바람 괜찮네. 바람 괜찮죠. 바람 괜찮은데 바람은 거기 다치잖아. 네, 바람도 너무 많이 다치고. 근데 결국에는 루크쇼. 루크쇼도 괜찮을 것 같긴 다치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주장에 대해서 뭐 이제 얘기가 많지만 짜증내는 모습 조금만 줄이면 저는 부패는 주장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PL 주장이 좀 특이한 게 이제 그 항의 이슈가 있잖아요. 이게 그쵸. 다른 예. 리그는 좀 덜하긴 하지만 그래서 주장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뭐 항의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좀 잘할 것 같은데? 잘할 느낌인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전 레시포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미스터 맨유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길게 보면은 저도 레시포드일 것 같고. 그러니까 구단의 상징성을 이어줄 수 있고 뭐 최근에 한번 뭐 떠날 뻔 하긴 했지만 잘하잖아. 뭐 여기도 다치지만 않고 골만 한 10골 이상 넣으면 레시포드 하는 거 괜찮다. 그리고 국내에서 리버풀 팬들은 안 좋아하겠지만 리버풀 사람도 좋아하는 영국 사람은 사실 레시포드밖에 없다. 그래요? 왜냐면 이거 그 자선 대표팀. 행동 많이 그런 하고 거 하고. 어린이에 대한 행사도 많이 해서 이미 기사장에도 받았잖아요. 맨유에는 이런 주장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안토니만 안 하면 된다. 주장. 안토니만 주장 안 하면 된다. 맨유 선수들 중에서 얘는 주장은 안 된다. 여기는 안토니 있고. 안토니는 안 되지. 안토니는 안 되죠. 안토니 안 되지. 네. 뺑글뺑글 돌기만 나 하지. 산초. 안 되지. 산초 안 되지. 산초 절대 안 되지. 산초 안 되지. 산초 절대 안 되지. 난 마운트. 나 마운트. 마운트? 본인이 급한 애는 안 돼. 어. 본인이 급하잖아 일단. 하베르츠, 마운트 이런 캐릭터들은 어쨌든 지금 기대치에 비해서 계속 내려가고 있는 유형이니까 본인이 급하면 주장할 여유가 이거는 없지. 맥과이어도 안 되지. 맥어야 안 되지. 맥어야 안 되지. 맥어야 안 되지. 전 주장들은 안 되죠. 네. 자, 요 정도로 맨유 정리해 보고요. 리버풀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핸더슨이었고, 그리고 이제 주장단이 여기는 괜찮아. 밀러, 반다이크, 아놀드, 로버트슨, 알리송인데 올 시즌은요 반다이크 주장이고요. 아놀드, 로버트슨, 알리송, 살라 이렇게 했습니다. 뭐 반다이크는 지금 국대 클럽 다 뭐 주장하고 있고요. 사실 여기 하면은 떠오르는 건 제라드죠. 제라드. 네, 뭐 한 12년, 13년 이렇게 아니, 주장했었고. 이렇게 주장을 오래 할 수가 있나? 03부터 1호까지 그러니까 제라드가 외대고루처럼 맡은 거예요. 아주 야, 어렸을 때 때부터. 어렸을 때 맡았고 5회는 같이 있었긴 했지만 주장은 사실은 주장 느낌은 아니었던 주장 것 느낌은 같아요. 아니었고. 그러니까 주장으로 봤을 때는 리버풀이 가장 탄탄한 라인업을 구축하고 그렇죠, 있네. 그렇죠. 느낌에.
여기는 괜찮죠. 뭔가 잉글랜드 국적 선수들도 있고 오래 뛴 선수 그리고 이제 뭐 최전방부터 최후방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네. 여기는 근데 주장 별 할 말 없을 것 같아. 다 주장인데 뭐. 아 그리고 소보슬라이는 헝가리 주장이고. 그래? 벌써 주장이야? 엔도도 주장 관상이야 소보슬라이. 아, 아, 주장 근데 축구 차는 거 보면 소보슬라이 주장 맞아. 아니 캐스터가 축구 차는 게 뭐냐? 공 차는 거. 축구 하는 거 이렇게. 축구 하는 거. 딴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캐스터가 그러면 조금 그렇잖아. 스미마생. 네. 스미마생. 네. 엔도도 맞아, 있고. 엔도도 뭐 주장입니다. 팀에 슈투트가르트에서는 주장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사실 뭐 리버풀에서는 못 할 것 같긴 한데 워낙 많아가지고 앞에 오래 그리고 뛰지 살라. 네, 살라도 주장이고. 살라. 네. 왜요? 아니 근데 내가 너무 웃겼어. 너한테 지적했는데 네가 갑자기 좀 시무룩하게 하는 것 같아서. 오늘 지적이 많아. 우리가. 아까 청형 엄청 혼내고 씨, 말도 안 되게 놈이라고 했다고. 씨, 그리고. 아니 근데 그거는 지적한 게 아니고 저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구나라고 얘기한 거고 아까 뭐라고 한 거는 직정감을 내가 뭐라고 한 거고. 직정감?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여기는 지금 이미 주장단 보면은 나이대도 그렇고 딱 넘겨주기 딱 괜찮긴 하거든요. 반다이크가 만약 주장 넘겨주면은 로버트슨. 저도 로버슨. 로버트슨. 약간 그 축구에 빡쳐 있는 캐릭터잖아요. 약간 그래서 제일 낫지 않을까? 그리고 그 스코틀랜드 주장이 이 중에서 제가 보기엔 짱입니다. 은근히 스코틀랜드 주장들이 프리미어리그에 많았더라고요. 옛날 이제 우리가 그래요? 모던 세대까지 가보면 예. 어. 플래처도 스코틀랜드 주장이지 않았었나? 데런 플래시 플래처? 주장. 어. 그리고 그 스카치 프로페셔널이라고 네. 옛날부터 잉글랜드 축구에서 스코틀랜드 애들이 아, 먹어줬습니다. 약간 마인드 자체가 약간 네, 그리고 기술자들이었고 그리고 스코틀랜드 대표팀 가잖아요. 머리가 전부 다 헤어컷이 이 위로 갑니다. 절대 머리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머리들을 좋아하는데 리버풀에도 로버트슨이 그 다음 주자로 딱 맞다. 축구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약간 근본 느낌. 머리 다 자르고 와.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예. 한 팀에 이제 국가대표 주장까지 해가지고 베스트 11 짜면은 반 정도가 한 팀에서 이제 리버풀에서 이제 선발 경기 뛰는데 반은 이미 국대에서 주장하고 있는 팀이니까. 그럼 또 문제가 생기겠다. 다 이해하지 않을까? 내가 이해하겠지. 주장으로서의 고충이 있잖아. 에이, 나 같은 놈 있으면 바로 나오지. 형 같은 놈은 안 되지. 저 새끼 저거 씨 반다이크 저거 주장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아니 그러면 형은 이미 다른 곳에서 주장을 저러면 못하겠지. 애들이 따라오질 않아요. 이렇게 저런 식으로 카리스마도 정도껏 해야지. 저러면은 요즘 그 MZ 세대들 잘 안 따라오는데 잘 모르는구만.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주장이 너무 많아도 안 돼. 연기가 다 똑같은 거 알아? 지금 한 사람은 계속 돌아가면서 모든 팀을 똑같이 연기하고 있어. 나중에 반다이크하고 소주 한잔 해야지. 저거 이거 내가 좀 알려줘야 되겠구만 이거. 자, 요 정도로 리버풀은 얘기하고요. 토트넘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요리스였죠. 그리고 뭐 케인, 다이어, 벤데비스가 주장단이었습니다. 올 시즌은 손흥민이 주장, 제임스 메디슨과 로메로가 이제 주장단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미 대한민국 대표팀에서 주장 완장을 차고 있고 저는 손흥민 선수가 주장을 요 정도로 잘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번 경기 역전했잖아요. 손흥민 선수는 교체 아웃됐고 근데 경기 끝나고 막 다독이고 막 히샬리송한테 막 팬들한테 막 가라고 하고 이런 거 보고 시절에서 민망한지 모르겠는데 막 뒤에서 막 밀었잖아. 이렇게 쭈삣쭈삣 하는데 그래도 나는 그것도 성향이 다 다를 것 같아. 그냥 시절성과 친하니까 그렇게 한 거지. 만약에 그런데 막 이렇게 하기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막 이렇게 그런 경우 있다. 야 해봐. 너 나갈 수 있잖아. 야 그 사람도 축구하는데 야 가자. 그러면 꼭 이런 사람 있다. 내가 알아서 할게. 약간 이런 사람도 있어. 갑자기 급발진. 왜 나한테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창피하고 민망하니까. 근데 이제 히샬리송한테 막 둘이 친하니까 막 해가지고 야 우리 너 잘했다 막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야. 맞아. 보면은 그 손흥민 선수가 되게 인싸인 것 같기도 하고 막 선수들이 막 장난치고 장난을 치는 것뿐만 아니라 받는 것도 중요하잖아. 근데 이 사람한테는 장난을 쳐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좀 되게 편해 보여 선수들이. 거기에다 이제 성적도 잘 나오니까 더 그래 보이는 걸 수도 있겠지만 뭐 요리스는 사실 막 집중 안 해? 약간 이런 타입이잖아요. 원래 골키퍼들이 대부분 주장을 하면 화를 많이 내고 소리부터 질러. 특히 이제 김병지 선생님이 이제 현역 시절에 병지 주장할 형님 때는 이제 운재 뒤에서 형님 그냥 이렇게는 다 털어버리잖아요. 같은 팀 중위수들 막 말로. 그러니까 그 골키퍼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다 보이니까. 근데 요리스는 그것도 그렇지만 되게 권위적이야. 얘기하는 거 보면 주장이니까 일단 네가 날 존중해. 이거부터 하는 손흥민은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권위는 없지. 안 그러니까 완전 것 같아요. 다른 유형이지. 그래서 뭐 요리스 같은 주장도 나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손흥민 같은 주장도 약간 요즘에는 손흥민 같은 주장이 좀 더 선호받지 않을까. 팀에는 좀 더 부드러운 좀 웃으면서 가자 이런 식으로.
그럴 것 같고 뭐 토트넘은 크게 뭐 메디슨도 뭐 괜찮은 것 같고 생각보다. 올 시즌 근데 주장단 서 있는 손흥민, 뭐 메디슨, 로메로 셋 다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이런 거 어때? 좀 문제를 일으킬 만한 사람을 일부러 감투를 줘서 그런 식으로 많이 학창 시절에 한 거 있잖아. 선생님들이 약간 그래 완장 채워준다고 하잖아. 일부러 뭐 메인은 아니고 약간 서브 같이 야 너 그러면 너 무슨 부장해 이래가지고 일진한테 선도부 주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맞아. 일진들한테 그 담배 피는 애들 걔네 보고 잡으라 그랬거든. 맞아, 근데 맞아. 걔네가 담배 펴.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외국에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홍명보 감독 주장일 때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불만 제일 많이 있는 선수들은 나하고 무조건 밥을 같이 먹는다. 내 테이블에서 먹는다. 네. 어쨌든 그런 약간 진정을 시켜주는. 그리고 SNS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손흥민 선수는 경기 끝나고 팬들한테 고맙다라고 막 늘 글 올리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선수들 글 같은 거 올렸을 때 좋아요하고 막 공유도 해주고 손흥민 선수는 그런 거 보면은 젊은 선수들 그 마인드도 잘 알고 있고 어떻게 해야지 한 팀으로 좀 잘 만드는지가 머릿속에 좀 박혀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들어서 손흥민 주장은 아주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자, 첼시 갈까요? 첼시가 지난 시즌요 아스필리쿠에타 주장이었고 티아고 실바, 캉테, 아스필리쿠에타만큼 주장에 어울리는 선수는 그동안 없었다고 봅니다. 첼시에서. 외모부터 그러잖아요. 너무 헌신적이고 꾸준하고 기복 없고 진짜 제일 열심히 뛴다는 느낌도 있잖아요. 센터백 뭐 스토퍼 갖다 놔도 잘해, 좌우 뭐 윙백 자리 갖다 놔도 잘해. 뭐 막판에는 당연히 나이 때문에 좀 내려오는 기량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첼시 팬들 입장에서 아스필리쿠에타는 최고의 주장 중 그렇죠. 하나. 리스 제임스 7회, 갤러거, 티아고 실바, 엔소 페르난데스가 올 시즌 주장이랑 주장 다닙니다. 근데 너무 많이 티아고 실바한테는 주장을 주면 안 되고요. 그 노인네한테 이거 주면은 할 게 너무 많아. 할 게 너무 많아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네, 이러면 안 되고. 리스 제임스는 운동량이 없으니까. 근데 벤치렐도 없어. 좌우가 없어. 엔소 페르난데스 시킵시다 그냥. 근데 온지 네. 뭐 엄청 오래되진 않았으니까 또. 아니 근데 이렇게 없는데 주장단이 다 없는데 제일 잘하는 사람이 해야죠. 근데 여기는 주장단을 주기도 되게 어려운 게 여기 또 선수단이 많이 바뀌고 많이 어려. 어리고 티아고 실바처럼 나이가 있는 선수들도 있어서 이게 중간 나이 때 해야 돼? 아니면 영입된 지 얼마 안 된 애들 중에서 그래도 주전으로 뛰는 뭐 엔소 같은 애가 해야 돼? 좀 찾기 어렵습니다. 티아고 실바하고 같이 수비 라인을 뛰고 있는 코릴. 18살 차이입니다. 그래. 콜일 안 될 거 아니야. 아무리 서양, 서방이라고 해도 서방. 서방세계, 서양세계라고 해도 18살 차? 이거는 거의 썰이에요, 썰. 예. 썰? 아, 써. I'm so sorry. 이건 줄 알았어. 좀 써요. 많이 써요, 이거, 진짜. 예. 이 정도면은, 야, 지시 내리면, 예, 썰! 이렇게 해야 돼요. 예? 근데 그 장면 되게 많이 예, 봐야죠. 썰치, 썰! 만들었어. 어디까지 갈 건가요 오늘? 그거 많은 거 알죠? 티아고 실바가 실제로 그 하프타임 끝나고 나오면서 수비수 한 명 항상 잡고 얘기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끄덕끄덕 하면 나오는 애들 많단 말이야. 그런 역할만 하면 되고 티아고 실바는. 저 주장 줄만한 선수. 골키퍼 성향 어때? 나 잘 몰라. 근데 또 돌아오잖아 케파도. 산체스 지금 골키퍼. 산체스 성향이 어때? 나 성격을 모르겠어. 아직 뭐 드러난 건 없죠 바깥쪽으로. 나이가 97이면 뭐 딱 중간 나이대긴 한데. 바깥쪽으로 근데 뭘 드러내야 되죠? 뭘 드러내야 성격 이런 게. 그러니까 경기 보면 이렇게 좀 보이는 성깔이 거? 있는지 뭐 좀 모르니까 이런 거를. 저는 리스 제임스가 맞긴 해요. 여기 진짜 없네. 성골 뉴스고 실력적으로도 인정받고 근데 이게 나오지 못하니까 만약에 그냥 꾸준하게 나온다면은 리스 제임스 주장 원장 달아줬을 때 아무도 뭐라 안 할 것 같은데. 야, 여기는 나이대 진짜 미쳤네. 야, 스털링이 완전 최고참 중 고참이네. 스털링 하는 거 어때요? 스컬링 나이 2등이야, 나이 2등. 티아고 실바 다음이야.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스털링을 잘하는데 지지를 못 받아. 항상 지지를 그거 못 그냥 받아. 뛰는 폼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지지를 못 받는 것 같아. 어떻게 지지를 못 받는다고 알아? 뭔가 뛰는 폼 좀- 때문이야. 아니야, 내가 폼 봤을 때문인가? 때 스털링은 안 어울리지 왜? 약간 남일에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아. 아이 뭐 진짜 나는 그런 것도 있고 뛰는 폼 때문에도 그렇고 뭐 리버풀에서 맨시티 갈 때도 그렇고 뭔가 가벼운? 근데 이제 좀 가벼운 좀 느낌 좀 약간 있어서. 좀 진중하잖아. 아니, 축구는 잘해, 확실히. 별거 없잖아요. 축구는 이제. 잘해요. 주장님, 제가 오늘 첼시 선수 어리잖아. 왜 불렀어? 뭐, 티라노사우루스예요? 왜 불렀어? 야, 근데 너 잘 어울린다. 너 다음에 그렇게 뛰어봐.
네, 주장님. 아 부끄럽다.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네, 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역시 네. 프리랜서가 쉬운 게 아니야. 프리랜서 살아남으려면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지금 아까 그 마데카솔의 그 자극받아가지고 나도 해야지. 환영 지금 얼굴 보여요? 얼굴 보면 저 종현아. 완전 빨개. 도대체 환희한테 얼마 주는 거냐? 얼마 주길래 이 방송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올려줘.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스털링은 남일에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고. 약간 그럴 수 있지. 어린 나이에 애가 많지 않나? 애가 4명인가 그러지 않나? 어린 나이 막 10대 많아요. 그렇죠, 막 그렇죠. 그 가정을 와이프를 만나면서 인간이 됐죠. 아 그렇죠. 약간 스스로 가정을 책임져야 될 네. 사람이 많은 것 같은 느낌이라서. 아 리스 제임스밖에 없어. 진짜 없어. 왜냐면 야, 나 근데 첼시 스쿼드 보지 너무 놀랐어. 왜 이렇게 어려? 애기들밖에 없어. 진짜. 야, 진짜 어리구나. 웅쿵크, 추크에메카, 난 살다 살다가 이렇게 이런 선수들 다 어려요. 이거 대충 보잖아요. 네. 이거 이 멤버로 올림픽 나가도 돼요. 맞아. 아시안 게임 멤버입니다. 이거. 그냥 진짜 나이 보면 진짜 아시안 게임 나가도 돼 지금. 티아고 실바 코치를 해가지고 그 지금 아시안 게임 가도 되는 지금 나이대입니다 이거. 와. 볼 때마다 놀라. 애매하다. 줄서 니스 제임스 빼면 없다. 정하면은 이제 내년 엔조. 갤러거 합시다. 갤러거. 갤러거. 자기 거. 아, 근데 갤러가 안 돼. 왜? 아 지금 갤러거도 그 중심은 아니에요. 자기 지금. 거 뛰기 바빠. 네. 여기 다 그런 친구들 아닙니까 지금? 내년 엔조. 내년에서. 내년 엔조. 길게 봤을 때는 저도 엔서인 것 같습니다. 마무리로 이제 우리 중에서 아니면 우리 주변에서 주장감인 사람. 우리 회사에서 주장이면 예전에 안 우리 되는 주변에서 사람. 주장감인 사람은 리더십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주장만 봤을 때는 나고 주장감은 뭐라고? 주장. 왜요? 아니 자기 생각. 내 주장. 자기 주장. 아니 근데 주원 형이 자기 캡틴. 주장은 강해. 캡틴 캡틴 추? 캡틴 추 어떤 면에서요? 캡틴 추 캡틴 추 귀여워서 귀여워서 주장이야? 그러면은 주원이 주장해. 아니야. 송석호도 못 만지면서. 근데 아니 나는 주장 맞아. 내가 봤을 때 왜? 주장 안 하면 화나니까. 솔직히 뻥이고 솔직히 남일 관심 없고 맞아. 본인이 스톨링이네. 나 감투 쓰기 싫고 사실 스털링. 주장하면 청이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제일. 전 주장에서 아 제일 근데 청이 먼 형이 주장이었잖아요. 나의 회사에. 근데 조금 그 기억력에 문제가 있어서 잘 까먹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걸 잘 까먹어. 그건 인정하잖아 사실. 기억력에는 그러니까 항상 주장의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 또 기억해줘야 되는 거거든. 내가 덕현이다. 덕현이가 주장해야 된다. 내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덕현이가 주장감. 네, 덕현이. 그래도 제일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얘는 절대 주장하면 안 된다. 본인 빼고. 절대 주장하면 안 된다. 박종윤. 왜 종인이 왜 안 돼? 존나 피곤할 것 같아. 그건 맞아. 그건 맞아. 존나 피곤할 아 것 같아. 걔는 저희 이명섭 인정 쳤어. 아니 근데 축구팀 주장은 뭐 얼마나 귀찮게 할 게 있어. 아니, 그러니까 진짜 아니야. 딱 그래요. 종윤이의 주장보다는 좀 다른 뭐 역할을 주면 좋긴 한데 종윤이 형이 미화부장이라고 시켜야 돼. 종윤이 형이 주장인 팀, 주원이 형이 주장인 팀, 내가 들어갈 수 있게 고르잖아요. 저는 무조건 주원이 형. 난 주원이 형의 둘이 굳이 하면 주원이 형. 왜 나도 골라야 돼? 저 이주원 팀 갈게. 명섭이도 주원이 형이잖아. 아 우리 중에서 주장감 무시하냐, 투맨이야. 지금? 헐렁할 것 같아. 존나 만만하니까 들어오겠다는 거 아니야, 이거? 그렇지. 아니야. 먹을 수 있겠다. 야 잘하고 이제 소주 같이 먹어주면 된다. 저기는. 그래, 야, 소주 한 병이면 돼. 너 축구 뭐 인생 전부냐? 와서 소주 한 잔하고 툴툴 털어버리고, 임마. 우리 나이 때는 임마, 지금 뭐 첼시 선수들 23세 이하 이 정도면은 사우나 1시간 갔다 오면 알고 쭉 빠져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아. 소주 한 두 병, 세 병 먹어도. 부주장은 종찬이 무조건. 부주장. 주장 말고. 주장 단 안 해. 아니 나는 부주장 딱 덕현이가 부주장 스타일이야. 부주장? 진짜 약간 전체적으로 이제 친하기도 하고 할 말도 좀 하고. 귀찮은 일 해야 될 친구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종찬이. 덕현이 귀찮은 일 잘해. 부주장도 하는 정찬이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뭐 우리 좀 중에 어려운 생각보다 주장감이 없어. 없어. 네, 없어. 그 리더십 타고나는 거라니까. 그래.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채팅창에서도 뭐 여러 명 올려주시는데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히드풋볼 수요부 꾸며봤고요. 내일은 그러면 덕현이하고 수빈이하고 저만. 네. 히드풋볼 다시 똑같은 시간 5시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